내 모든 피땀과 전세 보증금을 연끌해서 시댁의 막내 아들이 서울의 가장 핫한 상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개업식 날 식당의 핵심 식재료를 대주던 친정엄마를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하며 계단 아래로 밀쳐버렸다. 기가 막혀서. 숙주의 자비를 본인들의 실력으로 착각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 그렇다면 내가 공들여 기획한 이 자금 회수 작전으로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뼛속 깊이 체험하게 해주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속이 뻥 뚫리는 극강의 사이다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다 들으신 후에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인감도장이 계약서 위에 찍히며 뽀드득거리는 경쾌한 마찰음을 냈다. 도장을 떼어내자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완벽한 원형의 흔적을 남겼다. 옆에 앉은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두 부의 계약서를 양쪽으로 밀어주며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자, 이것으로 성수동 상가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보증금 입금도 방금 확인 마쳤고요. 소장님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힐끗 바라보았다. 계약은 강지원 대표님 개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사업자 등록증 상의 법인 대표 역시 강지원 대표님이십니다.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 곁에 앉아있던 남편 최도훈이 벌떡 일어나 만면에 웃음을 띠고 소장님에게 악수를 청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은 시동생 최연주는 허리조차 펴지 않은 채 턱을 까딱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재킷을 걸치고 발에는 한정판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 넘기고 있었는데 10중 8구 또 어느 SNS 핫플 사진을 구경하는 중일 터였다. 형, 여기 입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외벽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철거팀 불러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겠다니까? 내가 원하는 건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인더스트리얼 감성이야. 노출 콘크리트 느낌 그대로 살리는 거. 알지? 최연주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툭툭 내뱉었다. 나는 계약서를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이 자리를 계약하려고 지난 석 달 동안 매일같이 발품을 팔았다. 외식 프랜차이즈 기획팀에서 일하며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해 간발의 차이로 이 상가를 낚아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행을 오가며 내가 결혼 전에 온전히 내 돈으로 마련했던 소형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모조리 빼내어 이 가게의 임대 보증금과 초기 창업 자금으로 밀어넣었다. 연준아, 인테리어는 내 형수가 기획안 짤 거니까 걱정 마. 위 바닥에선 형수가 전문가잖냐. 남편이 동생의 어깨를 치며 나를 돌아보았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한 뻔뻔한 말투였다. 여보, 다음 주면 기획안 나오지? 우리 연준이 2년 넘게 백수로 지내다 겨우 하고 싶은 일 찾았는데 우리 부부가 팍팍 밀어줘야지. 잔뜩 기대에 찬 남편의 얼굴을 보며 나는 가방 지퍼를 채웠다. 기획안은 이미 다 짜놨어. 가성비 좋은 퓨전 한식 콘셉트야. 회전율이 높고 마진율이 좋거든. 성수동을 찾는 20, 30대 MZ 세대들의 평균 소비 수준에 맞춰서 손익분기점 달성 기간까지 전부 계산해 뒀어. 가성비요. 최연준이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미간을 찌푸렸다. 형수님, 성수동은 무조건 감성이에요. 그런 기사식당 같은 데를 누가 인스타에 올려요? 폼 안 나게. 제가 하고 싶은 건 크다란 접시 한가운데에 음식 요만큼만 올리고 옆에다 소스로 동그라미 예쁘게 그리는 그런 고급 파인다이닝이라고요. 그런 레스토랑은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식자재 폐기율도 높아. 단골을 확보하지 못하면 석 달 안에 자금줄이 말라버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자금을 댄 건 나야. 경영 방향은 내 뜻에 따라야 해. 최연준이 입을 삐죽이며 자기 형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얼른 내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고, 오늘 계약까지 마친 좋은 날 왜 그래? 연준이가 사장인데 다 자기만의 밑그림이 있겠지. 당신은 좀 맞춰주고 서포트만 해줘. 사장.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저 내 엄지손가락 끝에 묻은 붉은 인주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이 돈을 마련하려 밤을 새워가며 2달치 재무제표를 뜯어고쳤던 나에 비하면 저기 앉아있는 이른바 사장이라는 작자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는지조차 모르는 놈이었다. 부동산을 나선 뒤 나는 남편의 차에 타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잡아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했다. 천막으로 덮인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젓갈이 익어가는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바닥에는 진흙광물과 진물은 채소 이파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요리조리 내달리는 배달용 리어카를 조심스레 피하며 수산물 코너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친정엄마 람이란 여사는 드럼통만 한 파란색 고무대야 몇 개를 앞에 두고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뜰채를 들고 물을 뿜어내는 바지락을 능숙하게 건져내 붉은 양파망에 담는 중이었다. 엄마는 얼룩이 잔뜩 묻어 뻣뻣해진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미끄럼 방지 무늬조차 다 닳아 없어진 낡은 장화를 신고 있었다. 엄마의 내가 불렀다. 엄마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대야에 뜰채를 휙 던져놓고 앞치마에 대충 물기를 닦아내더니 근처 스티로폼 박스 위에 놓여있던 뜯지도 않은 생수 한 병을 집어 건넸다. 웬일이야, 갑자기. 회사도 안 가고? 반차 내고 상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오는 길이야. 나는 물을 받는 대신 가방에서 두툼한 식자재 발주 리스트를 꺼내 내밀었다. 엄마, 이거 대략적인 메뉴 구성에 필요한 식자재 물량이야. 초기 자금이 권리금이랑 보증금으로 다 빠져나가서 지금 당장 융통할 현금이 너무 쪼들려. 엄마가 한번 봐봐. 이 단가로 납품 맞춰줄 수 있겠어? 엄마는 종이를 받아 들고 눈을 비비적거리며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차가운 물에 사철 내내 손을 담근 탓에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가 붉고 굵어질 대로 굵어져 있었다. 엄마는 종이 위에 쓰인 글씨를 짚어가며 아주 천천히 읽어내렸다. 한참 뒤 종이를 반으로 접은 엄마는 그것을 앞치마 앞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최상급 전복에 횡성특불 한우갈비, 당일 조업한 산낙지까지 지원하 내가 부른 이 단가로는 도매 원가도 안 나온다. 엄마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알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하러 온 거지. 나는 거칠어진 엄마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초반 석 달이 제일 고비야. 그때 식재료 원가를 못 낮추면 가게가 버티질 못해. 석 달 지나고 본전 뽑기 시작하면 그때는 도매 최고가로 계산해서 밀린 차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쳐드릴게. 엄마는 손을 휘휘 저으며 돌아더니 다시 뜰채를 쥐고 바지락을 건져 올리기 시작했다. 차액은 무슨 차액? 내가 법인 대표면 내 가게나 다름없지. 친정엄마가 딸내미 장사하는데 미천 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시동생이라는 놈, 단단히 감시해라. 보아하니 굳은 일 견딜 위인이 못 되더라. 사업자 명의도 내 거고 돈줄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 못해. 나는 진흙탕물 한가운데 서서 굽은 엄마의 뒷모습을 눈에 담았다. 돼서 얼른 내 사무실로 들어가. 여기 바닥 지저분해서 내 예쁜 구두 다 망가진다. 덤 많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내일 첫 물량은 내가 직접 탑차 몰고 갖다 주마. 그 주 주말 시가에서였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연속극이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거실 테이블 앞 카페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매끈한 사과 껍질이 끊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과도를 놀리고 있었다. 시어머니 신영희 여사는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방금 피부과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고 온 팽팽한 얼굴 위로 스마트폰 화면 불빛이 반사되었다. 시어머니는 단톡방 음성 메시지 버튼을 꾹 누른 채 입을 열었다. 어머어머, 집사님 너무 과찬이시다. 맞아요. 우리 연준이가 요즘 새 레스토랑을 준비하잖아요. 이 녀석이 어려서부터 머리가 비상하더니 글쎄 사업 구상만 살짝 내비쳤는데도 엔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돈을 싸들고 왔지 뭐예요. 그 비싼 성수동 금싸라기 땅을 전액 현찰로 매입했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떼자 음성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곧이어 채팅 앱에서 쉴 새 없이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교회 교인들 단톡방에서 시어머니를 치켜세우는 답장들이 쏟아지고 있는 듯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던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이내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렸다. 지원아, 차가 다 식었잖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얼른 뜨거운 걸로 다시 끓여와. 이 맨날 회사 사무실 책상머리에만 앉아있으니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원. 나는 쥐고 있던 과도를 내려놓고 껍질을 벗긴 사과를 8조각으로 일정하게 깎아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은 뒤 이쑤시개를 꽂았다. 그리고 차분하게 찻주전자를 집어들었다. 네, 어머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셔츠 단추를 채우며 걸어 나와 소파에 주저앉더니 사과 한 조각을 덥석 집어 입에 넣었다. 엄마, 아까부터 단톡방에 연준이 자랑하고 있었어? 어머, 자랑은 무슨. 다 사실인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흘기며 말했다. 개업하는 날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싹 다 모실 거다. 우리 최씨 집안이 얼마나 번듯한지 톡톡히 보여줘야지. 아, 참. 연준이가 메뉴가 너무 촌스럽다고 기겁을 해서 내가 어제 사람 시켜서 메뉴판 싹 다 갈아엎었다. 뭐, 돼지국밥, 해물파전. 그딴 구질구질한 건 모조리 빼라고 했어. 대신 프랑스식 와인 소고기 스튜인 베프 부르기뇽이랑 블랙 트러플 파스타로 채워 넣었지.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동작을 멈췄다. 찻주전자를 든 손이 허공에 멈춰섰다. 틀어놓은 수돗물이 배수구를 타고 흘러내리며 공허한 소리를 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방 입구로 걸어나가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그 메뉴는 제가 상권 분석과 타깃 조사를 전부 끝내고 결정한 겁니다. 양식은 단가나 식자재 유통구조가 한식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주방 집기류도 이미 한식 세팅에 맞춰서 발주가 다 들어간 상태라고요. 지금 와서 메뉴를 바꾸면 초기 세팅 비용은 전부 허공에 날아가는 거고 요리사도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딱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다. 너 지금 나를 치려 드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서늘한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 가게 사장은 우리 연준이야. 연준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는 며느리로 들어온 외부인일 뿐이야. 어디서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니? 내가 무슨 안주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투자자가 된 돈을 팍팍 안 쓰고 아껴서 똥 만들 일 있니? 남편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중간에서 분위기를 무마하려 들었다. 아, 엄마, 지원이도 다 우리 가게 잘 되자고 하는 소리지. 여보, 당신이 그냥 엄마 말씀에 따라. 어차피 가게 운영은 최종적으로 연준이가 결정할 텐데 당신이 굳이 나서서 골머리 앓을 필요 없잖아. 남편의 그 한없이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표정을 보며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돌아갔다. 끓여둔 뜨거운 물을 찻주전자에 따랐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투자자의 돈, 그것은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내 전세 보증금이었고 기획팀에서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긁어모은 내 피 같은 돈이었다. 하지만 저들의 입에서 내 돈은 그저 최씨 집안의 허울을 포장하기 위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꽁돈 취급을 받고 있었다. 레스토랑 개업 준비 3주차. 가게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한 페인트 냄새와 싸구려 디퓨저 향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원래 내 기획안대로라면 아늑하게 깔렸어야 할 원목 마루는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번쩍거리는 흑백 대리석 타일이 빈틈없이 깔려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뜻도 모를 기괴한 추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층고 높은 천장 한가운데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최연주는 바 카운터에 걸터 앉아 인부들에게 벨벳 소재의 길쭉한 소파를 이리저리 옮기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형수 왔네. 그가 나를 힐끗 보더니 천장의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턱짓을 했다. 어때? 이 정도는 돼야 성수동 감성이지. 나는 그를 본 채 만체하고 곧장 계산대 앞으로 걸어갔다. 계산대 위에 놓인 장부를 펼치자 그 안에 영수증 뭉치가 끼워져 있었다. 나는 영수증을 하나씩 뽑아 확인했고 순간 쥐고 있던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 850만 원.
이탈리아산 수입 대리석 타일 1200만 원. 고급 벨벳 소파 4세트 600만 원. 그때 내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에서 날아온 카드 결제 알림 문자였다. 풀어서 읽자면 이러했다. 끝자리 3942번인데 신용카드에서 일금 150만 원이 결제되어 한도를 초과했다는 내용이었다. 그건 내 개인 신용카드였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장 내 포스기를 연동하기 위해 임시로 쓸 비상금 카드로 가게에 두고 간 것이었다. 이 영수증들 다 뭡니까?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최연준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아,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주방에 있는 그릇들이 너무 싸구려라 우리 고급 파인다이닝 격에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백화점 가서 영국산 본차이나 식기 세트를 그 카드로 좀 긁으셨어. 형수, 장사는 원래 뽀대야. 이깟 푼돈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거 아니지?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의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주렁주렁 들려 있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무슨 큰 소리니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나를 팍 흘겨보았다. 어머니의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한 존댓말을 유지했다. 지금 매장 인테리어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게 초과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허락도 없이 독단적으로 인테리어를 갈아엎으신 것도 모자라 제 개인 신용카드까지 마음대로 긁으셨잖아요. 그 카드 한도는 제 개인 신용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 가게 공용 자금이 절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나보다 키는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만큼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다. 너희 기집애가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구니? 개업만 하면 이깟 돈 하루에도 수십만 원씩 쓸어 담을 텐데 그때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넌 성수동 VIP 손님들을 그런 다이소 같은 구질구질한 그릇으로 대접하라는 거니? 어휴, 진짜 어딜 가나 이 지긋지긋한 빈티는 숨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막 반박하려던 찰나 길가에서 육중한 디젤 엔진의 굉음이 들려왔다. 여기저기 칠이 벗겨진 낡고 하얀 냉동 탑차가 가게 앞 도로 갓길에 멈춰 섰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엄마가 차에서 뛰어내렸다. 예의 그 뻣뻣한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목장갑을 낀 엄마는 탑차 뒷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흰색 스티로폼 박스를 힘겹게 끌어안고 끙끙대며 가게 입구 쪽으로 걸어왔다. 어머어머, 이게 무슨 시궁창 냄새야. 시어머니가 즐겁을 하며 코를 틀어쥐고는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뒤로 껑충 물러섰다. 박스를 안고 들어오려던 엄마는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내부 인테리어를 보고 멈칫했다. 엄마는 자신의 흙 묻은 장화가 대리석 타일을 더럽힐까 두려운 듯 입구에 어정쩡하게 선 채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다. 지원아, 내일 오븐에 들어갈 최고급 해산물 1차 분량 가져왔다. 엄마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지도 못하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당장 달려가 그 짐을 대신 받으려 했다. 거기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입구로 다가가더니 엄마의 진흙투성이 장화를 손가락질했다. 이거 안 보여? 발에 그 시궁창 진흙을 잔뜩 묻히고 어디서 이 귀한 대리석 바닥을 밟으려고 들어와. 누가 그 거지 같은 꼴로 정문 출입을 하래? 엄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무거운 짐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엄마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굳어갔다. 사돈어른 정문이 넓어서 들어오기 수월하고 뒷문은 폐기물 쌓인 데다 리어카가 못 들어가면 손으로 들고 날라야지. 시어머니가 엄마의 말을 표독스럽게 자르며 턱끝으로 식당 옆에 난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을 가리켰다. 그곳은 주방에서 내놓은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용 기름통이 잔뜩 쌓여 있는 곳이었다. 배달부면 배달부답게 뒷구멍으로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고급 가게의 생선 썩는 냄새를 다 풍기고 다녀서 귀한 손님들 비위상에서 다 떨어져 나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액. 냄새 배기 전에 당장 뒷문으로 안 가고 뭐해. 엄마는 수치심에 얼굴을 살짝 떨구더니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무거운 상자를 고쳐 안고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 좁고 캄캄한 골목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썩은 기름때와 웅덩이가 고인 뒷골목 바닥에서 엄마의 낡은 장화가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당장 엄마를 뒤따라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재빨리 계산대 밑에서 분무기 형태의 소독약을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방금 서 있던 자리와 가게 정문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겨댔다. 칙칙칙. 독한 차하염 소산나트륨 냄새가 순식간에 공기를 찢고 퍼지며 그나마 공기 중에 맴돌던 미세한 바다 내음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어휴, 미쳐. 하루 종일 저런 시궁창 구덩이에서 구르니 몸에 세균을 얼마나 달고 다니겠어. 시어머니는 분무를 멈추지 않고 역겹다는 듯 투덜거렸다. 지원아, 너 빨리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눈 떼지 마. 우리 가게 깨끗한 기물에 더러운 손끝 하나 못대게 감시해. 짐 다 내려놓으면 1초도 지체 말고 당장 쫓아내고.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소독약 분무기만 노려보았다. 미세한 소독약 물방울들이 수천만 원짜리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다. 나는 몸을 돌려 매캐한 냄새가 나는 뒷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엄마는 가게 뒤편 주방에서 산채로 꼼틀거리는 전복 상자와 최고급 한우 상자를 하나하나 냉장고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있었다. 엄마의 낡은 앞치마에는 벽에 묻어있던 까만 기름때가 시커멓게 묻어있었고 거친 스티로폼 가장자리에 쓸린 손등에는 길쭉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나는 다가가 깨끗한 수건을 집어 엄마 건넸다. 엄마는 수건으로 흐르는 땀을 훔치며 아픈 기색 하나 없이 허허 웃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남의 돈 먹기가 어디 쉽니. 장사하는 사람들은 원래 건머대 죽고 사는 거 다 안다. 너희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인 너한테만 잘해주면 애미가 이깟 괄시 좀 받는 게 무슨 대수라고. 넌 어서 앞치마 벗고 홀로 나가봐. 여긴 비린내 나니까 네 옷에 냄새 배면 또 시어머니 눈총 받을라. 시장 도매가보다 한참을 후려친 가격. 아니 사실상 엄마가 당신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보며 대주는 그 눈부신 최고급 식재료들이 주방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녹슨 쇠꼬챙이가 목구멍에 깊숙이 처박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삼킬 수도 토해낼 수도 없는 통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벽 2시. 안방에는 남편의 규칙적이고 묵직한 코고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썩은 기름때 위를 찰퍽거리며 걷던 엄마의 장화 소리가 뇌리에서 끝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 켜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은 유난히 날카롭게 망막을 찔렀다.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보니 잠금 화면 위로 메신저 알림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이 새벽 2시에 어머니가 웬 문자를? 나는 상체를 일으켜 깊은 잠에 빠진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입을 해 벌린 채 미동도 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남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평소 남편 회사의 잡다한 전자 영수증 처리나 연말 정산을 내가 도맡아 했기에 그의 잠금 해제 비밀번호쯤은 외우고 있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다. 휴대폰 화면은 시어머니와의 메신저 대화방이 켜진 채로 정지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들이 나눈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내렸다. 시어머니가 먼저 문자를 보낸 참이었다. 도훈아, 구청 쪽에 아는 사람한테 인사는 해뒀니? 도훈이 바로 답장한 내용이 보였다. 다 알아봤어. 명예 변경 절차 별거 없대. 영업신고증 원본이랑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그리고 양측 인감증명서만 들고 가면 당일로 처리된다고 하네. 시어머니의 문자가 이어졌다. 그래, 다행이구나. 개업 초반 정신없는 시기 딱 지나고 한 달치 장부 맞춰지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법인 대표부터 연준이로 바꿔버려. 남편이 머뭇거리는 듯한 문자를 남겼다. 엄마,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해? 지원이가 눈치채면 가만 안 있을 텐데.
보증금이랑 권리금 전부 다 걔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 시어머니의 다음 문자는 뻔뻔함의 극치였다. 보증금 푼돈 좀 된 게 대순이? 우리 최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걔 이름으로 된 돈도 다 최씨 집안 돈인 거야? 법인 명에 한 달이나마 달게 해준 것도 감지덕지지. 나중에 눈치채면 요식업이 금방 망하는 장사라 며느리 신용 불량자 될까 바보호 차원에서 연준이한테 무리해서 넘겼다고 둘러대. 만약 보증금 내놓으라 생떼쓰면 초기 인테리어 하느라 다 까먹어서 줄 돈 없다고 잡아떼면 그만이야. 어차피 장부는 우리가 다 쥐고 있는데 걔가 어쩔 거야? 남편은 금세 동조하고 나섰다. 알았어. 연준이도 요새 형수가 너무 사사건건 참견한다고 짜증내더라. 명의만 딱 바뀌면 가게는 완벽하게 연준이 구역이니까 형수도 더는 딴지 못 걸겠지 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았다.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핏줄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됐고 넌 얼른 자라. 내일 개업식 때 눈치껏 행동해서 너희 회사 윗선들 연준이한테 제대로 소개나 해줘라. 나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내 얼굴 위로 창백하게 쏟아지는 스마트폰 불빛을 맞으며 얼음장 같은 한기를 느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단 한 방울도.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짓눌려 있던 억울함, 분노, 비참함.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 몇 줄의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흡사 영화의 액화 질소를 들이부은 것처럼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었다. 그리고는 머릿속이 비정상적일 만큼 차갑고 투명한 이성으로 가득 찼다. 저들은 애초에 내 기획안을 무시하거나 내 안목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다. 저들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강도짓을 벌이고 있었던 거다. 내 피 같은 전세금으로 기반을 닦고 헐갑에 넘긴 내 친정엄마의 피땀 어린 노동을 디딤돌 삼은 뒤 내가 밤새워 완벽하게 구축해놓은 이 견고한 성에 자신들의 문패만 쏙 바꿔달고 나를 헌신작처럼 내쫓을 속셈이었다. 경동맥이 일정한 박자로 뛰는 것이 느껴졌다. 심박수는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해졌다. 나는 화면 캡처 버튼을 눌러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 기록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했다. 그러고는 메일함 앱을 열어 내 개인 보안 클라우드 계정으로 캡처본 전부를 전송했다. 파일 전송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뒤 남편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캡처 이미지와 메일 발송 기록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모든 흔적을 지운 나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원래 있던 그 자리, 똑같은 각도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온 나는 서재로 들어가 내 노트북을 켰다. 책상 서랍에서 은행 보안카드인 OTP를 꺼내 연결한 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했다. 메뉴에서 기업 종합정보조회 창을 띄웠다. 성수동 사업장의 영업신고증 번호를 입력했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상세 등록 정보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기업명, 임시상호 최연준 파인다이닝. 대표자, 강지원. 영업상태, 정상. 나는 화면에 또렷하게 박힌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법인 대표. 그 기생충 같은 시가 식구들은 이 직함이 가져다줄 눈앞의 화려한 수익만 탐냈지. 이 세 글자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통제권과 파괴력을 지니는지 털끝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그저 자판기처럼 돈만 뱉어내는 멍청한 허수아비쯤으로 여겼다. 여차하면 명의를 바꾸고 잘라내면 그뿐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잘난 명의 변경 절차를 밟기 전까지 이 법인의 인감도장과 모든 계좌의 통제권, 즉 이 가증스러운 레스토랑의 생사여탈권은 완벽하게 내 양손에 쥐어져 있었다. 나는 국세청 창을 닫고 결제대행사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켰다. 가게에 설치된 모든 포스기에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정산 계좌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차명이나 공동명의가 아닌 강지원 개인 계좌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노트북 화면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새벽 하늘이 서서히 희뿌연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날이 밝았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개업식 날이었다. 성수동의 번화한 거리 양옆으로는 휘황찬란한 화환들이 도열해 있었다. 붉은 리본마다 축개업 최연준 사장 대박기원,
돈 세다 잠드소서 따위의 촌스럽고 요란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레스토랑 정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레드 카페트이 깔렸다. 최연주는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다. 물론 그 정장 역시 내 한도 초과된 카드로 긁은 것이었다. 젤을 듬뿍 발라 빗어 넘긴 포마드 머리를 한 그는 비슷한 부류의 양아치 같은 친구들과 가게 입구에 진을 치고 서서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남편 최도훈 역시 오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잡힌 슈트를 빼입었다. 그는 막 마뜩 차는 표정으로 도착한 검정 세단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문을 굽실거리며 열고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를 모셨다. 아이고, 부장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연준아, 빨리 와서 부장님께 먼저 인사 안 올리고 뭐해. 남편은 동생을 윽박지르며 만면에 비굴한 미소를 띄었다. 시어머니는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화사한 고급 개량 한복을 쫙 빼입고 나타났다. 미용실에서 올림머리를 한껏 힘주어 세운 데다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까지 둘렀다. 그녀는 올라간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웃으며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향해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인사를 건넸다. 아유, 그럼요. 우리 연준이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요. 이 성수동 한복판에 가게 내는 데만 수억 원이 깨졌는데 글쎄 이 녀석이 그 큰돈을 전부 자기 실력으로 투자받아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앵무새처럼 나불댔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검정 코트를 입고 계산대 뒤편 그림자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오늘 들어온 예약 명단과 장부만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 그 누구도 방문객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소개하지 않았다. 저들의 눈에 나는 그저 돈 가방을 대어준 뒤엔 그저 장부나 계산하는 투명인간, 아니 소모품에 불과했다. 오전 11시. 드디어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문을 여는 길씨가 다가왔다.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3355 레드 카페트 주변으로 몰려들 무렵이었다. 바로 그때 번화가 사거리 모퉁이를 돌아 거친 디젤 엔진의 웅웅거리는 배기음을 내뿜으며 눈에 익은 무언가가 다가왔다. 시선이 집중된 곳에는 칠이 벗겨진 하얀색 냉동 탑차 한 대가 레드 카페트 바로 옆 도로 경계석을 밟고 다소 투박하게 멈춰섰다. 탑차의 짐칸 외벽에는 크게 바랜 글씨로 라시 수산 도매라는 상호가 버젓이 찍혀 있었다. 샴페인 잔을 홀짝이던 귀부인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쥐어 막고는 뒤로 두어 걸음씩 물러났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엄마가 껑충 뛰어내렸다. 예의를 차린답시고 오늘은 그나마 깨끗한 빨간색 패딩을 입으셨지만 허리 아래로는 여전히 붉은 얼룩이 묻은 노란색 방수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발에는 두툼하고 투박한 검정 장화를 구겨 신고 있었다. 엄마는 짐칸으로 돌아가더니 무거운 나무 쟁반 하나를 영차 혀를 내두르며 꺼내 들었다. 그 쟁반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푹 삼아낸, 그리고 양쪽 입꼬리를 찢어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를 잔뜩 물려놓은 고사상 돼지머리가 놓여 있었다. 전통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재물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최고의 정성이 담긴 개업 축하 선물이었다. 엄마는 돼지머리가 올려진 쟁반을 한 팔로 떠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벽 공판장에서 낙찰받은 상표표조차 없는 푸른색 대형 아이스박스를 낑낑대며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지간한 돈으로는 구경하기도 힘든 최고급 자연산 해산물들이 가득 차 있을 터였다. 지원아, 엄마는 뺨을 타고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만면에 행복한 주름을 활짝 지으며 가게 정문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시끌벅적하던 가게 앞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끄러운 낡은 장화를 신고 돼지머리를 든 채 다가오는 중년 여성에게 꽂혔다. 남편이 굽실거리던 회사 부장님은 미간을 사정없이 구기며 행거칩을 꺼내 입과 코를 틀어막았다. 우아하게 미소 짓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악귀처럼 흉하게 일그러졌다. 시어머니는 아찔한 굽의 하이힐을 신고도 치맛자락을 거머쥔 채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와 두 팔을 쫙 벌려 엄마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는 주변 눈치를 보느라 찢어지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빨을 꽉 깨물고 증오의 찬소리를 내뱉었다. 다 쓸어버리기 전에 당장 그딴 꼴로 안 꺼져?
기쁨에 차서 다가오던 엄마는 시어머니의 그 악독한 얼굴에 놀라 그 자리에 멈칫 섰다. 사돈어른, 오늘 사돈총각 개업하는 날이라 제가 개업고사상에 올릴 복돼지 머리랑 최상급 해산물을 특별히 구해서 누가 이딴 징그럽고 더러운 돼지 머리를 원한대. 여기가 어디 싸구려 시장통 밥집인 줄 알아? 성수동 최고급 양식 레스토랑 개업식에 이딴 천박한 쓰레기를 들이밀며 누구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수작이야. 시어머니는 주위를 수군거리는 하객들을 의식하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팔을 높이 치켜들어 엄마가 받쳐든 나무 쟁반의 밑바닥을 미친 듯이 후려쳤다. 짝!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쟁반이 중심을 잃고 엎어졌다. 기름기가 돌도록 삶아졌던 고사상 돼지머리가 허공에서 한 바퀴를 휙 돌더니 육중한 소리를 내며 번쩍이는 대리석 계단에 처박혔다. 그리고는 붉은 카페트 아래 진흙탕 웅덩이 속으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돼지가 입에 물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들이 허공에 나풀거리며 진흙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엄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돼지 머리를 잡으려 몸을 숙였고 그 바람에 반대편 손에 쥐고 있던 푸른색 아이스박스마저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와르르. 아이스박스 뚜껑이 박살나며 날아가고 그 안에 차갑게 얼어있던 얼음 덩어리들과 바닷물이 레드 카페트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어른 손바닥만 한 최상급 할전복들이 쏟아진 얼음물 속으로 곤두박질치며 기괴하게 몸을 비틀었고 갈기를 잃은 촉수들이 땅바닥을 긁어댔다. 깍! 이게 뭐야? 옷에 다 튀었어.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엄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난장판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돼지 머리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는 얼음장 같은 바닥값이 깔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거칠게 갈라진 맨손으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흩어진 전복들을 정신없이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다 치울게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 당신이 지금 치울 주제나 돼? 내까지 꽤 치운다고 이 망친 분위기가 돌아오냔 말이야. 너 때문에 내 귀하신 손님들 다 기겁하고 도망가는 거 안 보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삿대질이 바닥을 기는 엄마의 정수리를 향했다. 목소리는 악에 받쳐 이미 금이 간 상태였다. 아니, 다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고귀한 최씨 가문에 이런 천박하고 가난에 빠진 빈대 같은 것들이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당장 내쫓아. 당장 꺼지라고. 나는 계산대 뒤에 서서 유리문 밖에 이 참담한 지옥을 지켜보았다. 고개를 돌려 남편 최도훈을 보았다. 그는 옆에 선 부장님 눈치만 살피며 사색이 되어 비굴하게 연신 허리만 굽혀댈 뿐이었다. 얼음물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전복을 줍는 자신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근처에 서 있던 발레 파킹 직원과 사설 경호원을 향해 턱짓을 하더니 손바닥을 바깥으로 휘휘 저으며 빨리 저 여자 좀 밖으로 치워버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못해 차갑게 식어버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을 열어 욕을 하지도 않았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틀어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입구의 유리문을 밀고 나가 대리석 계단을 또각또각 밟으며 내려갔다. 소름 끼치게 잔혹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리고 손을 휘젓고 있던 남편의 곁을 스치듯 지나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엄마의 곁으로 걸어갔다. 나는 코트를 입은 채로 그대로 바닥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 깨진 얼음 조각과 진흙 범벅이 된 전복들을 집어들어 아이스박스 안에 차곡차곡 주워 담았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물은 베일듯 시렸지만 내 손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완벽하게 고요했다. 지원아, 내가 또 네 시댁에 못 볼 꼴을 보였구나. 엄마가 다급한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겁에 질린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엄마. 엄마가 준비한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과분해서 감히 이딴 쓰레기장 같은 곳은 그걸 받을 자격조차 없을 뿐이야. 나는 흩어진 전복을 다 쓸어 담고 부서진 뚜껑을 덮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여전히 얼음물에 무릎을 꿇은 엄마의 양팔을 단단하게 움켜쥐고 힘껏 일으켜 세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은 최연준과 씩씩대는 시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도훈의 얼굴을 차례대로 훑어보았다. 최도훈은 내 서늘한 시선을 마주치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내가 드디어 상황 파악을 했구나. 얼른 그 창피한 내 엄마나 데리고 꺼져라는 투에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남편의 그 구역질 나는 얼굴에 일말의 대꾸도 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이끌어 낡고 초라한 냉동 탑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자, 엄마. 나는 아이스박스를 탑차 뒷배경에 우겨넣고 엄마를 조수석으로 밀어 올렸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가 내가 직접 탑차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쾅.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들려오는 천박한 소음과 벌레 같은 시선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조수석에 앉은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뺨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나는 시동키를 과격하게 돌려 엔진을 깨웠다. 변속기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다. 낡은 탑차가 매캐한 검은 매연을 한 움큼 내뿜으며 위선으로 가득 찬 성수동의 그 화려한 거리를 뒤로 한 채 거칠게 도로를 빠져나갔다. 차를 몰고 2블록쯤 벗어났을 때 나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지원아 어디 가는 거니? 엄마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화면 잠금을 풀고 곧장 기기를 조작했다.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자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인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결제원 포스 단말기 고객 안내 센터입니다. 나는 아뷰리 너머로 쌩쌩 달리는 차들을 응시하며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수고하십니다. 성수동 가칭 최연준 파인다이닝의 법인 대표 강지원입니다. 지금 당장 해당 사업자 앞으로 연동된 모든 포스기, 결제 단말기 가동을 중단시켜주세요. 네, 지금 즉시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결제 통로까지 싹 다 차단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상담원은 신속하게 내 본인 인증정보와 보안 비밀번호를 확인했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강 대표님. 정지 명령이 접수되었으며 시스템상으로 3분 이내에 해당 가맹점의 모든 결제망이 철저하게 차단될 예정입니다. 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담당 상담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요, 그걸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스마트폰에 깔린 구청 모바일 행정앱을 실행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기업 민원 서비스를 선택했다. 그런 다음 영업 신고, 폐업 신청 버튼을 꾹 눌렀다. 시스템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소리내어 읽히듯 팝업으로 떴다. 폐업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은 법적으로 영업 중지 상태로 간주되며 이후의 모든 영업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정말로 기기 승인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스마트폰 인식기에 지문을 대어 최종 승인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짧은 안내창이 올라왔다. 나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내 목소리는 소름 돋을 만큼 고요했다. 이 기사님한테 전화해. 밑에 체격 좋은 일꾼들 서너 때리고 빈 냉동 탑차 2대 끌고 지금 당장 성수동 식당으로 오라고 해. 얼굴에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되물었다. 거길 왜 가? 물건 빼러. 나는 일말의 온기조차 없는 눈빛으로 엄마를 똑바로 응시했다. 받지 못한 외상값 명목으로 주방 대형 냉장고에 쑤셔박힌 최고급 횡성 한우, 해산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잔금 대납해서 들여놓은 업소용 대용량 냉동고까지 깡그리 다 실어오라고 해. 고기 찌꺼기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물어오게 해.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엄마는 내 무표정한 얼굴에서 기가 찬 농담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무겁게 시선을 맞받아쳤다. 지원아, 그게 단가로만 쳐도 수천만 원어치 귀한 물건인데. 덤마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진짜로 다 뺀다고? 국물도 안 남기고? 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어? 엄마, 나는 단호하게 꿰뚫었다.
밀폐된 차 안에서 내 목소리는 유난히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그 인간들, 내 뒤통수 치고 몰래 법인 대표 명의를 연준 사장으로 돌리려고 작당한 그 순간부터 그 가게는 최씨 집안 식당이 아니야. 내 피 같은 전세 보증금 영끌에서 담보 잡은 상가고 저 주방 안에 돌아가는 기계 하나, 고기 한 점까지 전부 내 장부에 달린 내 자산이라고. 이제 나 그 인간들한테 무료 자선 사업 따위 안 해. 엄마는 꽉 찬 10초 동안 숨을 들이켜지 못했다. 수십 년을 수산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굴러먹은 양반이라 드센 시어머니 앞에서는 기가 죽어 납작 엎드렸을지언정 뼛속 깊이 박힌 진짜 장사꾼의 피는 식지 않았다. 일렁임 없는 내 차가운 눈동자를 한 번, 그리고 진흙과 구정물로 범벅이 된 자신의 등신 같은 장화를 한 번 내려다본 엄마의 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자비심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엄마는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시더니 망설임 없이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이 기사, 아야. 지금 당장 김대리랑 밑에 체격 좋은 애들 몇 챙겨서 텅 빈 냉동 탑차 2대 몰고 성수동으로 뛰어. 그래, 아까 아침에 납품 갔던 그 식당. 도착하면 정문 구경할 생각 말고 뒷골목으로 바로 짐차 들이밀어. 철제 리어카 끌고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깔아준 최고급 물건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대납해서 세팅해준 초대형 업소용 냉장고 설비까지 싹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내서 실어. 명심해, 귀신같이 빨라야 돼. 아까 레드카페2에서 굽실거리던 시골 친척의 촌티는 간데 없었다. 10개가 넘는 도매 유통망을 호령하던 수산물 도매상 나 대표의 억센 짬바가 터져나왔다. 전화를 뚝 끄는 엄마는 꾹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내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애들 날아오면 20분 뒤에 도착한단다. 아주 좋아. 여기서 기다려. 나는 운전석 시트에 등받이를 젖히고 깊숙이 기대 앉아 아뷰리 밖거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20분 뒤 차체에 라시 수산이 커다랗게 래핑된 육중한 대형 냉동 탑차 2대가 엔진 터질 듯한 굉음을 내며 성수동 골목으로 진입했다. 집채만 한 차체는 갓길에 고인 무릉덩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덜컹거리며 지식이고는 식당 바로 옆 좁아터진 뒷문 골목 차단기를 시원하게 열어젖히며 꺾어 들어갔다. 내리자. 엄마, 내가 차 문을 거칠게 밀며 말했다. 물건 제대로 상차하는지 검수해야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음침한 뒷골목으로 들어서자 이 기사님과 두꺼운 고무 방수복을 챙겨 입은 건장한 직원 4명이 우르르 몰려가 식당 주방의 커다란 철제 뒷문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다. 주방 뒷문은 훤하게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프라이팬과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기를 굽느라 대형 환풍기 모터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기계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 기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직원들을 이끌고 주방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이닥쳤다. 어허, 당신들 도대체 뭐야? 누가 함부로 남의 주방에 구둣발로 밀고 들어와 한참 가니쉬를 올리며 코스 요리를 지휘하던 고급 수석 셰프가 비린내 펄펄 나는 장정들이 철제 리어카를 덜컹거리며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기다란 국자를 치켜들고 눈알을 홉뜨며 달려왔다. 지금 밖에서 VIP 하객들 모시고 샴페인 따는 거 안 보여? 당장 다 나가. 여기 납품 배달부들도 쓰레기 버리는 이 뒷문으론 함부로 출입 못해. 이 기사님은 셰프의 고함 따위는 파리떼 취급하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품에서와 세금 계산서를 척 꺼내 칼집 투성이인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쾅소리 나게 내려쳤다. 우리 라시 수산에서 외상값 못 받은 식자재랑 압류 걸린 기물 수거하러 왔소. 일하는데 길막하지 말고 비키쇼.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턱짓을 날렸고 덩치 좋은 직원들은 길을 막고 선 셰프를 우악스럽게 한쪽으로 밀쳐내고는 주방벽 절반을 웅장하게 차지하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초대형 양문형 냉장고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다들 미쳤어. 그거 오늘 점심 VIP 코스 메인에 나갈 등급 한정받은 최고급 한우 갈비랑 살아서 뛰는 전복이야. 사당에 절하듯 애지중지 모시던 재료를 빼앗기게 생긴 셰프가 사색이 되어 양팔을 쭉 벌려 냉장고 문짝을 몸으로 막아섰다. 경호원, 매니저, 당장 사람 좀 불러. 명령만 듣는 우리 직원들은 그의 발악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셰프를 우스꽝스럽게 처박아 버린 뒤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살얼음이 낀 하얀 냉기가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직원 하나가 능숙한 솜씨로 황금색 띠지가 둘린 횡성 한우 특불 세트를 무더기로 끄집어내 철제 리어카 위로 퍽퍽 소리가 나도록 내동댕이 쳤다. 그만둬. 당신들 지금 백주 대낮에 집단 강도짓이야. 셰프의 찢어지는 비명이 삑사리를 내며 주방 타일을 울렸다. 그때 홀과 연결된 방음문이 쾅 열리며 부서질 듯 젖혀졌다. 몸에 딱 붙는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맞춤 정장을 걸친 최연준이 잔뜩 짜증이 난 대역죄인 얼굴로 뛰쳐 들어왔다. 아우씨, 주방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지금 홀에서 고급 샴페인 따고 회사 높은 분들 다 식전 빵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네 거지 새끼들 지금 내 귀한 주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박스째로 재료를 약탈하듯 빼내고 있는 장정들을 직관한 최연준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경악했다. 그는 곧장 황소처럼 돌진해 리어카에 고기 박스를 싣던 직원의 멱살을 냅다 틀어지고는 핏밥 발린 눈으로 쌍욕을 퍼부었다. 그 박스 바닥에 안 내려놔? 너 내가 누군지 똑바로 안 보여? 나 이 비싼 파인다이닝 오너야, 오너. 당장 112 눌러서 너희 일당들 죄다 철창 신세 지게 만들어줄까? 어디 한번 경찰서에 콜 넣어봐. 내 차분하고 뼈 시린 목소리가 주방 뒷문 입구에서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최연준이 온몸을 움찔거리며 귀신이라도 당면한 듯 휙 고개를 돌렸다. 역겨운 쓰레기통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선 나를 발견한 그는 고장난 로봇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기고만장하고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코웃음을 쳤다. 형수. 아니, 형수가 이 깡패들 데리고 행패 부리는 거야. 지금 돌아버렸어. 그가 직원의 멱살을 패대기 치듯 거칠게 놓고는 내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손가락질을 해댔다. 밖에 지금 레드 카페트 밟고 누가 앉아 계신지 알고나 이래? 내 잘나신 친형 회사 본부장님, 사모님 일행이야. 엄마가 거금 들여 모셔온 대형 교회 장로님들도 질를 치고 계시다고. 형수, 지금 1,300개 넘는 거 안 보여? 당장 이 양아치들 안 내보내면 이따 점심 프랑스식 만찬 메인 요리는 씨앗이라도 뿌려서 공기로 볶아 나갈까? 분노로 헐떡이며 일그러진 그의 꼴사나운 상판대기를 조용히 올려다보면서도 나는 단 1mm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뭘로 볶아 장사할지 원가 계산하는 건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안 그래? 잘난 신일최 사장님. 나는 마지막 단어에 한껏 치욕을 담아 조롱하듯 씹어 뱉었다. 갑자기 사람 빡 돌게 무슨 개소리야. 최연준이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나는 가죽 가방 안에서 네모 반듯하게 접어둔 서류 전단 한 장을 우아하게 꺼내 칼자국이 무수히 난 눈앞의 조리대 위에 구도 좋게 펼쳐 보였다. 이건 나와 라씨 수산 대표 사이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식재료 납품 독점 계약서야. 여기 선명하게 박힌 검은 활자가 장식은 아니겠지? 하청에 물건을 넘길 시 대금이 100%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물건을 댄 공급업체 측에서는 현장에 침투해 무조건적으로 모든 압류 식재료를 수거할 권리가 있고 공급자가 무상으로 선입금해준 주방의 모든 가전기물과 냉장 설비 연장까지 통째로 뜯어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내 얇고 예리한 손가락이 계약서 맨 아래 찍힌 선명한 붉은 도장 위를 톡톡 두드렸다. 유감스럽지도 않네만. 아까 너희 귀하신 엄마가 우리 라씨 수산 대표님이 땀 뻘뻘 흘리며 들고 온 개업 축하돼지 머리를 진흙탕 수렁에 훌륭하게 처박으면서 이 납품 업체에 대한 강력하고 노골적인 거부 의사를 온몸으로 뽐내주셨거든. 고로, 이 거래는 지금 당장 영구 파기야. 이딴 휴지 조각 나부랭이 쪼가리로 어따 대고 협박질이야. 팩트 폭행을 맞은 최연준이 그 계약서를 확낙까채 구깃구깃 뭉쳐 바닥에 냅다 후려쳤다. 아 그래, 형수 돈으로 이 가게 차린 촉이 자본 보탠 건 인정해준다고 쳐. 하지만 영업권 쥐고 있는 진짜 사장은 나야. 감히 어디서 직원 나부랭이 주제에 셰프들 일하는 내 신성한 주방까지 구둣발로 기어들어와서 나대고 지랄이야. 어차피 며칠 뒤면 내 이름 석자로 법인명에 싹 갈아탈 거라고 엄마가 단톡방에서 다 공지 끝냈어. 내 형 화통 터져서 사람 하나 죽이는 꼴 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이 거지 새끼들 멱살 잡고 내 가게에서 썩 눈앞에 안 보이게 꺼져.
바닥에 놔둔 종이 뭉치를 힐끗 내려다보며 나는 모욕감은커녕 뇌가 청순한 고등동물을 보는 듯한 헛웃음이 새어났다. 아, 그 잘난 명의 변경 꼼수. 그래. 과연 형님 나부랭이가 원샷에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데이터 켜고 확인해보는 건 어때? 내가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조회 상세 페이지를 열어 그의 눈알 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최연주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화면을 단숨에 흘긋 내리깔아 보았지만 정확히 1초 뒤 그 잘난 눈동자가 화면 위에 못 박힌 듯 얼어붙어 터질 듯 경련을 일으켰다. 사업장명, 가칭 최연준 파인다이닝. 영업 상태, 폐업 완료. 폐업 일자, 금일 즉시 처리. 이 도대체 이 글자가 무슨 소리야? 기세등등하게 으박 지르던 목소리가 삽시간에 성대 결절 환자처럼 파르르 떨리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바뀌었고 그의 목젖이 꿀꺽하고 볼품없이 요동쳤다. 국어 등급이 낮아서 쉽게 통역해줄까? 정확히 10분 전 스마트폰 앱을 누른 그 순간부터 최고급 감성을 지향하는 이 영광스러운 최연준 오너 셰프 레스토랑은 대한민국 법률구조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무허가 시설이란 소리야.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을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거두고 나는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셔 시체가 되어버린 그의 멍청한 얼굴을 향해 한자 한자 박아 넣었다. 내가 지금 가오잡고 서 있는 이 공간은 영업신고증 자체가 증발한 상태고 내가 그 잘난 도마에서 스테이크 한 덩어리라도 구워서 손님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그건 식품위생법 위반에 빼달도 못하는 불법 야매 영업으로 전과자 딱지 떼기 딱 좋은 범죄 행위란 뜻이지. 내가 그토록 외제차 뽑아가며 부르짖던 그 알량하고 고귀한 존어직함은 이제 노숙자 신분증보다 못한 쓰레기가 돼버렸다는 뜻이고 이 독한 미친년이 감히 우리 뒤통수를 까고 구청에 폐업 신고를 갈겨 이성을 잃은 최연준이 눈이 돌아가 벼락같이 손을 치켜들고 내 뺨을 피가 나게 후려치려 했다. 그 순간 옆에서 묵묵히 짐을 싸던 이 기사님이 커다란 불공 같은 덩치로 내 앞을 턱 가로막으며 철옹성처럼 우뚝 섰다. 한 손에는 얼음 송곳으로 쓰는 시퍼런 쇠꼬챙이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고 살기등등한 눈알이 최연준의 기세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폭행의 가해자가 되려던 최연준의 옹졸한 손은 뺨 한 치 앞 허공에서 주체할 수 없이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 진동만 일으키다. 결국 내리치지도 못한 채 꼴사납게 허공에 굳어버렸다. 계속 빼세요. 나는 허우적거리는 최연준의 어깨 너머로 이 기사님을 향해 턱으로 명령을 넘겼다. 우리 직원들은 대교 밑동께 쳐다보듯 혼이 완전히 나가버린 최연준과 수석 셰프 따위는 투명인간 취급하며 기물을 걷어냈다. 쇳덩어리 구루마가 미끄러운 타일 바닥을 악착같이 긁어내며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처절한 마찰음을 뿜어냈다. 수천만 원어치의 최고급 한우, 트러플, 항공 직송 해산물 상자들이 개미떼 열을 맞추듯 무자비하게 바깥으로 실려나갔다. 드디어 텅 빈 주방 바닥에 칼질하다만 양파 껍데기 나부랭이 몇 개만 처량하게 놔둔 때쯤 이 기사님은 한쪽 벽면을 가위 눌리게 채우고 있던 초대형 문짝 4개짜리 업소용 프리미엄 냉장고의 전원 코드를 꽉 쥐고 가차없이 비틀어 뽑아버렸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 같던 모터가 멈췄다. 이 빌어먹을 깡통도 우리 대표님이 대출 당겨서 먼저 사준 거니까 싶습니다. 장정 3명이 한꺼번에 육탄전을 방불케 하며 달라붙어 육중한 덩치의 냉장고를 비스듬히 매다 꽂듯 구루마 위로 올렸다. 최신식 요리 설비로 빛이 나던 주방 한가운데가 순식간에 뼈대만 남은 것처럼 휑하니 공복을 드러냈고 감춰져 있던 회색빛 노출 콘크리트 벽면의 음침한 속살이 고스란히 처참한 폐가 꼴을 완성했다. 형님, 아니 제발 형수 나한테 이러면 진짜 안 되잖아. 지옥 강림을 깨달은 최연준의 강철 같던 멘탈이 드디어 와그작 부서졌다. 그의 성대가 볼썽사납게 발작을 일으키며 앓는 소리를 냈고 두 손을 뻗어 벌레처럼 내 명품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애걸복걸했다. 밖에 그 무서운 사모님들이 물만 마시면서 30분째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메인 재료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인데 물건을 다 뺏어가면 나더러 진짜 어쩌라고. 개업 첫날부터 내 숨통을 이따구로 끊어놓는 게 어딨어. 우리 백수 시절로 돌아가는 꼴 보고 싶어? 형이 피눈물 흘리며 납해 죽일 거야. 우리 엄마도 혈압 터져서 거품 물 거라고. 엉엉.
나는 구역질 나는 빈대 피하듯 경쾌하게 한 걸음 뒤로 훌쩍 물러나 그의 애절한 피부 접촉을 피했다. 명색이 감성을 파는 성수동 미슐랭급 파인다이닝인데 천재적인 혀를 가진 우리 최오너 셰프님 실력이라면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파 껍질로 특제 소스 끓여서 귀부인들 혓바닥을 황홀하게 만족시킬 시그니처 샐러드 정도야 뚝딱 만들어내리라 일말의 핑계 없이 기대가 큽니다. 비수를 꽂은 나는 주방을 미련 없이 엎어버린 채 망연자실 서 있는 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쓰레기장 속을 유유히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단단히 닫히는 철문 안쪽에서 세상이 무너진 최연준의 짐승 같은 히스테릭한 절규와 함께 번쩍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로 무언가가 박살이 나며 쨍그랑 깨지는 굉음이 내 혈관을 뜨겁게 적셨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 그 찌질한 꼬라지를 연민해주지 않았다. 냉동 탑차 운전석으로 복귀한 우리는 그 길막힌 성수동 골목 상권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에게 식당 정문에 나 있는 통유리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리가 30m 남짓 떨어진 도로 대각선 방향의 야외 노상 유료 주차장에 떡하니 차를 대라고 지시했다. 시계는 정확히 정오를 넘긴 12시 30분 밖에서 요란을 떨던 화려한 레드카페트 호객행위가 끝나고 한껏 멋을 낸 VIP 손님들이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점심 만찬을 음미해야 할 최고 피크 오브 그 타임이었다. 운전석 창문 버튼을 찌잉하며 시원하게 끝까지 내리자 뺨을 때리는 차갑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밀폐된 차 안으로 미친 듯 들이닥쳤다. 나는 따뜻한 가죽 시트에 푹 기대앉은 채로 길 건너 통유리 온실 속에서 생생하게 상영되는 그 막장 생방송 코미디를 느긋이 감상했다. 그림의 떡이 된 레스토랑 안, 손님들의 뒤통수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와 짜증 섞인 불길이 여기까지 느껴졌다. 흰 셔츠에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홀 직원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마치 목이 잘린 파리떼처럼 우왕좌왕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렀건만 그들의 불쌍한 두 손에 들린 것은 얼음 동동 띄운 맹물잔과 텅 빈 새하얀 도자기 접시뿐이었다. 홀 권력의 중심부, 정중앙에 위치한 800만 원짜리 웅장한 대리석 원형 테이블에는 남편 회사의 수장, 곧 다가올 진급을 목줄 차고 매달리던 본부장 부부가 인상을 구기고 앉아 있었다. 빳빳하게 각 잡고 위험을 떨던 본부장의 등허리는 이미 불량하게 구부러졌고 연신 금시계를 신경질적으로 들여다보는 그의 관자놀이 핏줄이 툭 붉어져 오르며 안색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조각상처럼 굳어버린 남편 최도훈은 이 난국을 수습하려 본부장 옆에 허리를 거의 폴더처럼 굽히고 서서 내가 5년 내내 진저리 나게 지켜봐왔던 그 혀가 반토막난 비굴하고 구차한 특유의 알랑방귀 웃음을 띤 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수천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갑자기 사달이 났다. 본부장의 우아함을 뽐내던 아내, 아까 정문 계단에서 우리 엄마가 내딛는 장화를 가리키며 거지보듯 소리 지르던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귀부인이었다. 그녀가 짜증이 턱 밑까지 차올라 값비싼 레이스 냅킨을 테이블 한가운데로 확 팽개치더니 참을 인자를 3번 긋다 포기하고 팍소리 나게 의자를 뒤로 긁으며 거칠게 일어섰다. 남편의 쌍꺼풀 눈이 토끼 눈처럼 호러블하게 대확장되었다. 그는 하얗게 질려 다급히 손을 번쩍 들어 매니저를 호출했다. 눈치로 보아하니 메인 코스 오더는 전면 취소하고 계산부터 신속히 빛의 속도로 결제 처리해서 그 불같은 화를 어떻게든 누그러뜨리고 배웅을 하겠다는 필사의 생존 회피 속셈이 다 보였다. 매니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손바닥만 한 무선 포스기 단말기를 들여받치고 총알처럼 뛰어갔다. 나는 무서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진 스마트폰 화면을 스리쩍 내려다보았다. 백그라운드에 열려있는 금융결제원 클라이언트 시스템 관리자 앱에서는 지금 이 1분 1초의 시각에도 해당 무허가 단말 가맹점의 모든 온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및 QR코드 통로가 시뻘건 경고 문자를 띄우며 전면 강제 동결 조치되었음을 완벽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만족스러운 고개를 들어 창밖 그 달콤한 지옥도를 흥미진진하게 관람했다. 떨리는 불쌍한 손으로 매니저가 본부장이 날카롭게 던진 블랙법인 카드를 무선 포스기 똥꼬에 꽂아 넣었다. 1초, 2초. 통신 승인이 떨어져야 할 단말기는 숨을 쉬지 않았다. 매니저의 안색이 사약 마신 환자처럼 잿빛 공포로 번졌다.
그는 당황에 꽂혀있던 카드를 다급히 쑥 뽑아 기스나게 유니폼 바지에 쓱쓱 더블로 닦아내더니 보란듯이 칩 방향을 재차 확인하고 쑤셔 박았다. 그러고는 기계를 마치 시한폭탄 움켜쥐듯 쥐고서 눈동자가 사시가 되어 남편을 향해 귓속말로 벌벌 기어드는 다급한 패망 보고를 올렸다.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신경질적으로 포스기 모가지를 낚아채어 먹통이 된 에러 코드 같은 화면을 짐승처럼 노려보았다. 길 하나, 자동차 8차선을 사이에 둔 까마득한 거리였건만 남편의 튼튼한 척추뼈가 그 순간 얼음물 뒤집어 쓴 듯 뻣뻣하게 석화되는 그 짜릿한 전기가 내 몸에까지 생생하게 전도되었다. 남편은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심정으로 취소, 재승인 버튼을 검지가 부러져라 미친 듯이 연타했지만 기계의 푸른 불빛은 더 이상 생명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 귀한 시간만 축내던 본부장이 결국 썩어 문드러진 인내심의 한계를 초과해버렸다. 그가 남편 소나귀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기 블랙카드를 소매치기 잡듯 회거칠게 잡아 뽑더니 입에 발린 위로의 빈말 단 한 글자도 토해내지 않은 채로 사모님을 밀쳐 대동하여 식당 유리문을 박살낼 기세로 박차고 성큼성큼 뛰쳐나가 버렸다. 아이고 흠흠. 본부장님, 사모님, 부디 고의가 아닙니다. 단말 통신사가 며칠 전부터 속을 이만저만 썩이는 게 아니라 바지 가랑이를 적실 뻔한 남편이 기겁을 해계단 마지막 칸까지 비통처럼 뛰어내려와 땅집에 닿도록 즉각 폴더 인사를 연신 굽실대며 구걸을 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한 상대 측은 목을 돌려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 앞에 떡 대기하던 회장님 검은색 제네시스 뒷좌석에 올라타 매몰차게 흙먼지를 뿜으며 사라져버렸다. 가장 위대한 스폰서의 저 처참한 퇴장골 싸나움은 일종의 레스토랑 내 최후의 종말 신호탄, 도미노 폐막쇼의 서막이나 다름없었다. 개업식 날만 호시탐탐 노려 값비싼 꽁밥이나 한 끼 거하게 때우러 진을 치던 시어머니 교회 수다쟁이 권사 무리들, 돈 안 되는 입만 한가득 몰고 온 먼 백수 조카 친척들은 대장급 주빈마저 객골을 당하고 도망가는 데다 애초에 30분 넘도록 그 흔한 참깨 샐러드 접시 하나 나오지 않는 처참한 꼴의 불쾌감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뒷담화를 장렬하며 우르르 가방을 싸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80만 원짜리 명품 실크 한복 치마를 입고 재벌 사모 코스프레를 하던 시어머니가 벼락을 맞은 얼굴로 입구를 대자로 틀어막으며 똥줄을 태웠다. 그녀는 평소 교회 구역 예배에서 가장 돈독한 사이였던 장로 아줌마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릎이라도 꿇을 애절한 기세로 길을 막았다. 어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대체 왜들 이렇게 급하게 가셔? 엉덩이들 좀 붙이고 앉아 계셔, 제발. 주방에 우리 아들 메인 스테이크 불 올라갔어. 조금만, 진짜 2분만 더 앉아 계셔, 제발 좀. 아이고, 명품 한복 버리십니다. 신권사. 옷자락 좀 놔요. 구역 예배 철야 기도 시작할 시간 넘었어. 이놈의 배부르신 최고급 양식 나부랭이는 우리 같은 서민들 위장이 천박해서 소화시킬 복이 없나 보네. 댁들끼리 다 드셔. 안면을 오만상 찌푸린 한 노친네가 시어머니의 필사적인 손길을 더러운 애군 털듯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는 콧구멍을 벌렁이며 종종 걸음으로 자리를 파했다. 폐잔병 도망가는데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 발 디딜 틈 없이 휘황찬란하던 만석의 만찬장 내부는 먼지 한 톨 남지 않고 귀신 나오는 폐가처럼 섬뜩하도록 텅 비어버렸다. 번쩍이는 간판 아래 정문 앞대리석 레드 카페 후에는 오로지 세상이 박살난 남편과 시어머니 단 두 사람만 영혼 가출한 허수아비처럼 처절하게 방치되었다. 그 호화 카페 투 모서리에는 조금 전 개업 선물을 안겨주려던 친정엄마가 억울하게 자빠져 터뜨렸던 활전복 빙장수와 징그러운 시궁창 더러운 바닥 지늘기 섞인 웅덩이 자국이 겨울 대낮의 햇살을 정통으로 바다 12킬로 박에서도 생선 빈티 냄새를 풀풀 역겹게 피워대고 있었다. 넋이 빠져 멍판을 치던 최도훈이 급히 양복 안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려 스마트폰 기기를 꺼내더니 미친 발작을 일으키는 타건 속도로 다이얼 화면에 쳐박고 두드려대기 시작했다. 그 반사경 같은 다음 1초 온의 명품 데님 바지 허벅지 위에 비스듬히 놓아둔 스마트폰 본체가 미친년 귀곡 산장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먹물 같은 다크 모드 액정 위로 최도훈이라는 징그러운 석자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듯 번쩍거리며 껌벅거렸다. 나는 자비를 베풀어 녹색 수신 버튼도
그렇다고 빨간색 거절 버튼도 눌러주지 않았다. 목마른 벌떼의 날갯짓처럼 웅웅 소름 돋는 진동 모터가 돌아가도록 기계를 그저 방치형으로 허벅지에 놔두었다. 저 길 건너편에 선 등신 같은 내 서방님 작자가 귓바퀴에 스마트폰을 바싹 댄 채로 계단 대리석 위를 꽁치가 타오르듯 뱅뱅 돌며 불안에 사색이 되어 구르는 모습을 명장면으로 눈에 새겼다. 한 번 인내심 가지고 시도해서 결번이 나자 그는 악에 받쳐 2번, 3번 지문을 파먹을 듯이 제통화 다이얼을 연타했다. 레스토랑 안에서 일어난 대격변의 시나리오가 내 장난질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후각 인지한 시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듯 발작하며 달려들어 아들의 폰을 사기꾼 잡듯 낚아채더니 화면 마이크에 대고 침을 튀기며 육두문자가 섞인 게 분명한 고래고래 짐승악을 썼다. 그러고는 덜덜 수전증 떨리는 손으로 제 한복 주먹 가방을 열어 제껴 기기를 꺼내 내 번호 11자리를 꾹꾹 눌러대며 복수전을 선포했다. 내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는 이젠 사이좋게 최도훈과 악덕 시어머니 문구가 환장의 콜라보 레이스뱀 교미하듯 엎치락뒤치락 화면 분할로 번갈아 올라왔다. 나는 징그럽게 열이 오르는 스마트폰 모가지를 가볍게 집어들고 전원 버튼에 엄지를 꾹 지그시 대고는 망설임 1% 없이 기기를 완전히 꺼버리는 먹통 셧다운을 선사했다. 화면이 블랙홀처럼 새까맣게 아우되며 먹어 들어갔고 비좁은 콜드체인 탑차 실내 공간에 완벽한 무소음 정적만이 고막을 핥았다. 우리 지원아 조수석에 쪼그리고 앉아 길 건너편 초상집 불바다 난 시댁 식구들의 발악을 대국적 시도 관전하던 우리 50대 엄마가 속이 타는 동시에 후련함이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한숨을 긴 숨으로 뽑아냈다. 우리 딸, 너 앞으로 어디 살림 나갈 작정이냐? 이래 대판 엎어나서야 저 소독약 뿌리는 집구석 지붕 아래로는 100년이 지나도 발못 디딜 텐데. 애초에 호구 잡히며 더 길게 버티고 숨죽일 생각도 일찌감치 버렸어. 나는 숨통이 끊어진 폰을 차가운 가죽 가방 깊숙이 짚어닫아 쑤셔봤고 조수석을 쳐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빙긋 콧소리 쳤다. 엄마 내 걱정 말고 안전벨트 꽉 매기나 혀. 오후에 나랑 드라이브 겸 서초동 좀 출동할래? 김혜니 법률로펌 김 변호사님이랑 3시에 아주 뜨거운 미팅 잡아놨어. 햇살 좋은 오후 3시 서초법조타운 한가운데 자리한 공룡급 엘리트 김혜니 법률사무소 본관. 오늘 나의 대리인을 자처한 수석 김 변호사가 오뚝한 콧대 위에 금태 안경 상단을 여유롭게 매만지며 내가 오전 내내 머리 굴려 파일링한 두툼한 A4 사이즈 증거자료 뭉치를 대리석 고급 데스크 위에 티끌 한 점 없이 반듯하게 모서리를 맞춰 정렬했다. 우리 독한 강지원 대표님, 오늘 주신 핵심 자료들 스크리닝 해보니 치밀함과 적법성에 빈틈 하나 없이 너무나 투명하고 완벽합니다. 김 변호사가 소송 준비 서면의 핵심 첫 페이지를 척 넘기며 아주 흡족한 감탄사를 낭독했다. 해당 상업상가의 초기 임대차 독점 계약서 사본, 억대 융통된 보증금 이체 타임라인 내역서, 강 대표님의 신원을 도용한 신용카드 한도 초과 불법 긁기 결제 상세 내역서, 그리고 이 재판의 백미. 시어머니 신영이와 피고 남편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공모체제를 구성하여 막대한 자본 결손이 나는 법인 오너 명의를 무단 갈취, 차명 이전하려 뒷수작을 부린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내용 무수히. 이 정도 물증이면 대한민국 대법원 소송 판결문이나 다름없는 연쇄 스모킹건 증거사슬 라인을 아주 이쁘게 엮어주신 겁니다. 나는 푹신한 최고급 천연 가죽 소파 한가운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10분이라도 기죽지 않은 자태로 앉아 두 손을 단정하게 무릎 위로 포개고 빙결 마법사처럼 속삭였다. 재산 분할이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파트 담보 연끌한 전세 보증금 원금을 피같은 손실 일원 없이 100%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승소가 됩니까? 이혼 소송에서의 부부 공동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털끝만큼의 얄팍한 우려조차 하실 필요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묵직하고 비싸 보이는 은빛 파카 만년필을 뚜껑 열고 형광펜 치듯 핵심 부분에 미친 듯 동그라미를 그렸다. 문제의 당사자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애당초 강 대표님의 도장이 찍힌 단독 명의인데다 거기에 수혈된 천문학적 보증금의 형성 원천이 혼인 전 강 대표님 고유 통장에서 증여금 없이 흘러간 특유재산임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블록체인처럼 영구 입증됩니다. 더군다나 부부 공동의 이익이 아닌
삥을 뜯어 자산을 은닉 탈취하려 한 형사적 사기 편취 미수 정황 꼬리표까지 우리가 무기로 확보했으니까요. 그럼 한방 맞은 성수동 파인다이닝 식당의 임대 권리 상태는 며칠이면 어떤 지옥문이 열립니까? 대표님께서 오전 일진 좋게 기습 테러하신 영업신고증 전면 폐업 처리. 이게 적의 숨통을 단칼에 끊어버린 아주 찬사받아 마땅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기립박수라도 날릴 듯 미친 공감 고개를 끄덕거렸다. 폐업 증명서가 구청에 떨어진 즉시 그 화려한 상업시설은 불법 점유 무허가 흉물 건축물로 강등됩니다. 당연히 관할 행정구청에서 눈에 벌을 켜고 시정과태료 명령 통지서를 건물주에게 쏘아붙이겠죠. 대한민국의 강력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상업적 운영 용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불법 야영장 상태를 초래할 경우 분노한 임대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인 계약 직권 해지 소송 방어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임차인을 내쫓고 기둥 앙상한 건물 내부 전체를 입주 전 맨바닥 상태로 되돌리는 명도 및 살인적인 100% 원상복구 철거 의무를 보복하듯 떠넘길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철거 의무요. 나는 그 카라멜보다 달콤한 합법 단어를 혀위에서 미각을 느끼며 야멸차게 눈을 반달로 떴다. 네, 아주 팩트만 남는 정확한 조치입니다. 김 변호사가 살벌한 쾌감의 미소를 내비쳤다. 쉽게 길거리 썰로 번역해드리자면 귀싸대기 때려주고 싶은 시어머니가 돈지랄 감성 충만하게 인부시켜 갈아엎으신 그 몇천만 원짜리 명품 이탈리아 직수 대리석 흑백 타일 전체. 돈키호테처럼 위태롭게 천장에 펑펑 매달아 놓은 그놈의 영국 직수입 850만 원짜리 크리스탈 샹들리에까지 전문 철거 포클레인 장비 불러서 싹 다 파편으로 박살을 내 폐기물 차로 치우고 가루먼지 콧구멍 쑤시는 공실 상태로 건물을 복구시켜야 한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뒷목 잡는 인건비 마이너스 철거 보수 공사 비용 전체는 대표님의 예치된 보증금에서 세금 떼이듯 무자비하게 전액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국회법이 굴러갑니다. 절대 안 되죠. 내가 단 1초의 주저함 없이 그의 달콤살벌한 문장을 칼처럼 끊어냈다. 그 거액의 보증금은 제 젊은 혈기 피눈물 쏟아 밤샘에 모은 처녀 시절 전 재산 코인입니다. 그 하수구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자선 냄비에 던져주듯 10원짜리 한 장도 까먹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상가 인테리어 철거 비용 폭탄과 불법 영업계약 파기에 따른 징벌적 위약금. 오롯이 그 개판 사단을 낸 도비 손모가지 인간들이 자기 대출 명의로 피를 토하며 온 정신 떠안고 부담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 도끼로 충전된 선언이 떨어지자 김 변호사가 능수능란 손놀림하던 만년필촉 궤도를 딱 정지하고 고개를 살짝 빼어 나를 심도 있게 관통해 응시했다. 그의 정밀한 눈동자에 짙은 경외심과 피의 승부사 결의가 번쩍하고 그어졌다. 단 이런 한 푼 안 틀린 풀 컨디션으로 보증금을 구제받으시겠다면 일단 가정법원 민사창구를 열기 무섭게 즉각적으로 해당 김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 신청패를 던져 집행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빈 메모지 첫 줄에 심폐소생 명단 같은 핵심 법률 서식 용어들을 필사하듯 휘갈겼다. 전쟁 버튼을 뉴클리어로 누름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타인의 소중한 신용카드를 갈취해 몇백만 원대 호화 사치품을 무단 오프라인 결제한 미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 그리고 재산을 절도 편취하려 한 미수사기 혐의 전과를 전부 버무려 이혼 소송 병합심리 시 유책 남편과 배후 조종 시어머니 가족 전체 연대보증을 향해 피말리는 치명적 정신침해 형사고소 및 이혼 보상 손해배상 청구, 즉 더블 위자료 소송을 콩보로 갈겨버릴 겁니다. 시원하네요. 김 변호사님. 그 법원 행정 절차 세팅 가압류 심사 통과까지 얼마나 시간을 지체해야 하죠?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변호사 소위 10십자로 관할 등기법원 문고리 오픈할 때 소장 일바로 접수합니다. 관례상 이런 건 이틀 내지 3일이면 재판부 판사님이 도장 쾅 찍어 인용, 제가 명령 떨어집니다. 이 가압류 딱지가 인쇄되어 날아가는 순간부터 눈 뒤집힌 건물주는 그 수억에 달하는 거액 보증금 자금을 남편놈이나 시댁 쪽에 한 푼도 반환 환불할 수 없게 철통법으로 자금 세탁 동결시켜 버무려집니다. 이혼 재판 망치가 끝날 때까지 말이죠. 김 변호사가 흡족한 코를 훌쩍이며 가죽 서류철을 경쾌한 리듬으로 닫아버렸다.
그리고 강 대표님의 그 머리가 나빠 몸이 고생해야 할 남편분 제가 카톡 캡처방 자료를 이혼 전담 재판부 서류 더미에 지뢰로 깔면 그 양반은 대한민국 유책 파탄 배우자 낙인 쾅쾅 찍힌 채 법정 최고과실 책임 구덩이에서 살아생전 징벌금 쏟아내는 노예 신세가 될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시나리오 엑셀 발차기로 진행합시다. 나는 품위 있게 소파에서 엉덩이를 털고 일어섰다. 지저분한 수작 못 부리게 소장 초안 완성되면 즉각 이메일로 암호화해서 쏴주세요. 모바일 전자 서명으로 도장 찍어 승인하겠습니다. 승리의 여신상처럼 로펌 건물을 나선 뒤 나는 껍데기뿐인 허상 같은 남편의 달콤한 살림집, 소위 신혼 아파트 단지 진입로 방향으로 택시 요금을 끊지 않았다. 택시를 외곽으로 잡아타고 내가 갓 입사해 처녀 때 눈칫밥 먹으며 영끌 청약으로 분양받았던 구도심의 조그만 소형 4명의 아파트 단지에 하차했다. 지금은 어느 은행빚 끼고 입주해 행복하게 복잡거리는 신혼부부에게 2년 전세를 내준 내 진정한 자산 구축 성지였다. 나는 그 복도식 아파트 화단 앞에 차가운 나뭇결 벤치에 한기를 버티며 홀로 한참을 가라앉아 명상했다. 내가 아침 저녁 구두에 피나게 걷던 그 2층 다용도실 베란다 알루미늄 창문 틈 사이로 타인이 켜둔 라면 국물 같은 포근한 노란빛 저녁 등화가 가스레인지 불빛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사각형 등기 권리증 한 장 붙잡겠다고 20대 꽃다운 5년 시간을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과 쓰러져가는 매일 밤 회사 야근 타임 스탬프와 등가 교환에 이룬 필사의 방공호이자 완전한 독립 요새. 하지만 최도훈, 그 가증스러운 아가리가 우리 시댁이랑 서방님은 다 피 섞인 한 배 식구잖아. 막내 연준이가 사장 완장 차고 대물림해야 우리 부부 노후가 상류층으로 역전 편해지지. 돈 놀리지 말고 밀어보자 좀지라며 빌붙은 가스라이팅 개소리 한마디에 넘어가. 나는 병신처럼 내 피 같은 이 근저당 요새를 전세라는 제도로 묶어 탈탈 털어버렸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돌아온 보상은 내 뺨과 옷자락에 분사기로 갈겨진 하얀 병동 역겨운 소독약의 치욕, 진흙 구덩이에 얼굴을 받고 모욕당한 친정엄마라 밀한 여사의 누더기 빗물 장화뿐이었다. 빌딩풍 야간 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내 목덜미 점퍼로 파고들어 척추뼈가 시큰거렸다. 나는 비싼 코트깃을 단단하게 감싸 세워 전투태세를 가다듬었다. 가죽 토트백 바닥 어둠 속에 처박아 두었던 내 전화기, 통제력을 상실했던 분신 같은 스마트폰을 위로 끄집어내 측면 전원 부활 버튼을 마법 풀듯 꾹 10초 길게 눌렀다. 조도 센서가 인식해 액정에 하얀 부팅불이 활짝 들어온 바로 그 1초 뒤 통신망에 접속된 기기가 데이터 미친 듯이 병목을 허물고 온갖 소음 알림음 파동을 댄 문 열린 듯 밀려오며 한꺼번에 대폭발을 일으키듯 쏟아붓기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 아이메시지, 카카오톡 999 플러스, 부재중 내역, 통신사 캐치콜 음성 예약 안내 알림 팝업 등 6인치 액정화면 틈새를 픽셀 단위로 시커멓게 뒤덮으며 벌통 난리친 듯 부르르 요동을 떨었다. 부재중 전화 기록 118통. 그중 발악하며 번호 지장을 찍은 남편 쓰레기 최도훈이 갈긴 것이 42통. 안면 몰수하고 계상년 시어머니가 생존 다이얼을 누른 발작 횟수가 무려 76통이었다. 정작 입김만 크고 간 땡이는 닭똥집만한 하찮은 찌질이 위장 파인다이닝 사장님 최연주는 감옥 공포증에 겁먹어 오줌을 질질 쌌는지 단 한 톨의 용기조차 못 내고 부재중 기록 0건, 제로에 수렴했다. 나는 액정을 쓸어 넘겨 여유롭게 통신사 음성 사서함 아카이브 목록을 탭했다. 재생 버튼 클릭. 첫 녹음 메시지 수신 타임. 오후 13시 30분 오귓가 스피커를 찍고 튀어나오는 시어머니의 악발이 다혈질 주파수는 유리병 조각을 긁는 것처럼 소름 끼치도록 날카롭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이 미친년, 너 강지원. 이 싸가지 밥 말아 처먹은 기집애 혼자 어디 숨어서 처박혀 있어? 인연이. 너 카운터 포스기계 단말기에 무슨 개수작 해킹을 쳐 부려놓은 거야? 결제가 안 돼 카운터에 먹통 나서 내 체면 깎이고 그 귀하신 장관님 VIP 인맥 손님들 화딱지 나서 죄다 놓쳐 쫓아버렸잖아. 눈 뒤집어지기 전에 1초만이라도 당장 기어들어와 엎드리고 기계 안 고쳐놔. 귀머거리야 안 들려? 내버려 두고 재생 목록 다음 트랙 두 번째 메시지 점프. 오후 3시 정각.
아까의 호통을 넘어서 현실의 위기를 좀 감지한 기색. 그러나 여전히 주제 파악 안 된 시어머니의 숨찬 악다구니와 피 거꾸로 솟은 기운이 스피커를 뚫고 오장육부를 치고 있었다. 이년아, 너 감히 내 연락을 끊고 회피해. 오냐, 내년 머리통이 기고만장 아주 돌방구를 찧었구나. 연준이 말로는 내년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구청에다가 영업권 폐업 신고를 때렸다고 지적이던데? 미쳤어, 시벌. 이게 어디 가겐데? 우리 잘난 하늘 같은 최씨 집안이 전폭 밀어붙인 아들 레스토랑 가게란 말이야. 내년 재수없게 발목 잡고 무사히 오장육부 편히 도망쳐 누울 수 있을 줄 알아? 구질구질하게 빌부터 내 눈썹 카드로 긁어댔던 외제 그릇값, 소파 인테리어 값, 땡전 한 푼 위로금 대신 청구할 거 꿈에라도 꿀 생각하지 말라. 내 평생 죽어 땅속에 들어가도 너한테 단돈 100원도 뱉어내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들어. 아쉬울 것 없는 헛소리 패스. 트랙 번호 3번 세 번째 구걸 메시지 오후 5시 무렵. 공황장애라도 온 건지 멘탈이 바스러진 남편 놈. 최도훈의 지옥 구덩이 밑바닥 목소리였다. 극도의 정신적 탈진 상태와 처참한 공감각적 패닉 공포감에 절어 구걸하는 톤이었다. 아, 지원아, 여보, 자기야, 제발 내 말 한 번만 들어줘. 전화 한 번만 받아봐. 미칠 것 같아, 여보. 우리 지금 성수동 가게 완전 난도질 아수라장 전쟁통이야. 엄마 아까 가게 뒤집어지고 너 연락 두절되자마자 뒷목 혈압 터져 응급차 실려갈 뻔하고 쓰러져서 알아누우셨다고. 나 미치겠어 진짜. 아, 그것만 환장할 노릇이 아니라 건물주는 도대체 어디 부동산 레카에서 쳐주워들었는지 아까 득달같이 전화와서 우리 구청 영업 신고 무허가 말소된 거 불법 영업이라고 쌍욕 갈기고 위약금 1,000만 원 물고 당장 3일 내로 짐 안 빼면 내용 증명 쏘고 소송 간대. 그리고 아까 인테리어 조폭 같은 철거업체 놈들까지 몰려 포위해서 공사잔금 안 뱉으면 뼈 묻는다고 현장 유리창 깨고 깽판 시위하고 있단 말이야. 여보 제발 나한테 이런 지옥 선물 그만하고. 집구석으로 일단 들어와서 우리 눈물 흘리고 진지하게 소주 까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유하게 싹 좀 풀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진심백 무릎 꿇고 손이 발되도록 빌게 부디. 자비 없는 패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장 4번째 녹음 트랙. 해가 진 컴컴한 저녁밤 8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던 아나무인 시어머니의 콧대가 산산조각이나 아주 구차하고 토막난 끈끈한 짐승의 오열 앓는 호소 사운드가 울려 퍼졌다. 아, 지지원아 아가 아이고 내 착한 며느리 불쌍한 며느리 지원아. 전화 좀. 전화 잠시만 제발 좀 켜다오 아가 나 늙은 거 보며 적선해다오. 낮에 구청인지 시청인지 빨간 완장 직원이 단속차 와서 결국 우리 멋진 가게 정문 대리석에 시뻘건 압류 영업정지 봉인 딱지 무식하게 붙이고 차단치고 갔어. 구청에 거액과태료 벌금 당장 안 이체하고 불법 개조한 건물 원상복구 철거 공사 사반 뜨면 노. 우리 최씨 집안 구속 고소당해서 길거리 천막치고 징역 살게 나앉게 생겼다고. 지원아 너 살리겠다고 설레발친 불쌍한 내 아들 연준이는 지금 본가 방 안에 냄비 그릇 다 때려 부수고 창문 뛰어내려 한강에 목매달아 빠져 죽겠다고 난리 환장을 하면서 칼 들고 유서 쓰고 지랄이 났어. 이게 내가 늙어 머리가 노망이라 천벌을 받을 미친년 죄다. 지원아. 다 이 무지랭이 어미 탓이다. 아까 사돈어른 오셨을 때 내가 돌아서 앞문 열어드려야 하는 건데 감히 뒷문 시궁창으로 비키라. 더럽다 혐오한 내 쓸개 빠진 망할 주둥이가 죄인이지 이 천하의 죽일년이지. 내가 며느라가 제발 구청 영업신고증 내일 내로 복구해서 제발 불씨 좀 살려줘라. 그 비싼 보장금 큰돈 그건 우리가 삭바느질을 하고 남은 평생 늙은 뼈 다 갈아서 새벽 식당 건물 파출부 화장실 청소 물걸레질을 뛰어서라도 평생 대대손손이자 다 갚아 모셔줄 테니까 너 불쌍한 시애미 제발 무릎 꿇고 빌게 한번 살려줘라. 응. 나는 이 뻔뻔하고도 눈물 쥐어짜는 신파극의 가장 자기적인 참회의 변명을 심박수 맥박 기계처럼 눈 아래 경련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게 무표정하게 끝까지 집중 감상했다. 핏대가 뇌간으로 치솟는 들끓는 분노도 일지 않았고 오랜 세월 핍박을 견디다 못해 적장의 목을 시원하게 베어 넘긴 것 같은 영웅석 카타르시스도 없었다.
그저 시청률 전멸 0%짜리 눈먼 삼류 막장 불륜 아침 드라마 120부작 정주행을 밤새 끝마쳤을 때 체력 고갈로 느끼는 역겨운 진흙 같은 피로감과 허무함만이 온몸을 때릴 뿐이었다. 나는 화면 측면의 전체 선택 일괄 클리어 체크박스를 매정하고도 시원하게 누른 뒤 영구 완전 삭제, 딜리트 버튼을 단 0.1초의 틈도 없이 터치했다. 음성 데이터베이스 폴더, 보관된 모든 메시지가 영구히 복구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시스템 안내 텍스트. 번뇌를 비운 나는 곧바로 아이메시지 초록색 문자 메시지 발송 창을 열어 짧고 핵심 간략한 최후 통첩 법률적 사망 선고를 자판으로 눌러 입력했다. 이 매콤한 텍스트 폭탄 수신자는 그 덜 떨어진 마마보이 남편놈 따위가 아니라 이 모든 거지 같은 판의 빅브라더 연출을 짰던 유일무이 악당, 시어머니 신영희 여사 단 한 명의 개통번호로 타겟팅 지정했다. 어머니, 아니 이제 타인이신 신영희 씨, 오늘 불법 무단 인테리어 시설 변경 및 영업 폐업 통보로 인해 건물주 측과 즉발된 임대차 계약 강제 해지 위약금 손실분, 그리고 기존 오리지널 공실 상태 콘크리트로 건물을 부수고 되돌려 놓아야 하는 원상복구 철거 공사 폭탄 비용 전액. 제가 이니 김앤희 대형 로펌 소속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상법,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판가름해둔 법제화 상태입니다. 당연히 명의자 제 인가나 허락을 일절 거치지 않고 어머니와 그 백수 서방님 두 일당이 다이렉트로 무단 망치질의 상업시설 용도를 불법 훼손하셨기에 그 수천만 원 막대한 위약금과 철거비 더미 채무는 온전히 깽판 치신 두 분이 각자 신용 파산 대출을 내서라도 껴안고 변제하셔야 전적으로 합법입니다. 아울러 제 동의 없이 제 신용카드를 갈취 편취하여 당당하게 일시불로 밀어버린 흉물 크리스탈 번쩍 조명이며 융단 소파 나부랭이 사치품실 결제 대금. 당장 다음 주 돌아오는 카드 결제일에 펑크나지 않게 당근마켓 헐갑에라도 팔아 통장 잔고 꽉 채워놓지 않으시면 돌아오는 차주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관할 경찰서 경제수사팀에 여신 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특수절도, 사기죄로 형사고발장 고소 접수 다이렉트로 넣겠습니다. 남편과 협의 따윈 없는 재판 이혼 소장과 제 전세 탈탈 턴 소중한 수억 보증금에 엮어치는 법원 특달 가압류 처분 징수 통지서는 수고스럽게도 내일 아침 등기로 본가 소파 거실 주소로 안면 송달될 겁니다. 살아가는 남은 여생, 구질구질하게 두 번 다시 길바닥에서도 엮어 연락하지 맙시다. 형사 입건당하기 싫으시면. 나는 자비 없이 전송 화살표 버튼을 뚫어지게 눌러버렸다. 파란색 말풍선 텍스트가 안드로메다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즉시 나는 지갑에서 뾰족한 핀을 꺼내 스마트폰 본체의 유심 슬롯 트레이를 물리적으로 푹 찔러 여러 기존 계통 통신망 유심 칩 코어를 뽑아내 반토막으로 구부러뜨려 아작을 냈다. 그리고 그 칩의 시체를 발 아래 어둑한 하수구 쇠창살 그릴망 사이로 가볍게 핑그르르 튕겨 익사시켜버렸다. 거품. 지긋지긋한 사이버벌레떼의 윙윙거림은 우주에서 증발했고 내 세상은 마침내 완벽하고 고요한 진공의 영구 청정구역 완전체를 되찾아 맑은 숨을 쉬었다. 시간은 빠르게 편집하듯 흘러 한 달이라는 세월을 점프했다. 여기는 최남단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도. 그리고 서귀포시의 탁 트인 어느 해안가 절벽지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제주도 특유의 억센 똥바람 비바람 지형풍이 짙푸른 태평양 바다의 끈적한 짠내 해풍을 한가득 품고 육지로 불어제껴 내 긴 머리카락을 마구마구 사정없이 흐트려 놓았다. 나는 든든하게 체온을 보존해주는 최상급 방수 고어텍스 아웃도어 재킷 점퍼를 여유롭게 걸치고 발에는 종아리 중간까지 쑥 올라오는 투박하고 질긴 방어용 검은 롱 고무장화를 단단히 신은 채로 거대한 나지 야외 콘크리트 해수 전복 양식장 인공 수조 모서리 시멘트 2개 당당한 해녀 여전사처럼 두 발을 딛고 서 있었다. 깊숙이 패인 네모난 양식장 수조 안에는 쉴 새 없이 거친 파도 섞인 정화수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며 소용돌이 물보라를 일으켜댔고 그 아래 가라앉은 인공 암초 부표마다 어른의 두꺼운 주먹 체급만 한 시커먼 최상품 생전복 무리들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철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무서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우리 서귀포 앞바닷물이 조류 소통이 워낙에 기가 막히게 치고 빠져서
저기 편안하게 양식하는 남해안 조파 양식장 전복 놈들보단 근육질이 돌덩이처럼 짱짱할 겁니다. 1년 내내 바닷일에 구릿빛으로 피부가 훈제된 양식장 오너 사장님이 억새풀 같은 투박한 제주 방언을 걸쭉하게 섞어가며 호탕하게 브리핑 소리를 쳤다. 아따, 우리 서울서 오신 나 대표님이 참말로 바다 고기를 뚫어지게 볼 줄 아시네. 방금 찝어주신 요 1번 최고 수조놈들은 죄다 억소리 나는 서울 5성급 특급 호텔 파인다이닝 코스에만 비싸게 납품 깔리는 VIP 중에 하이엔드 특등품인디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수다. 내 인생의 영원한 대주주 멘토, 사랑하는 친정엄마는 내 곁에 나란히 어깨를 피고 서 있었다. 오늘 엄마는 그동안 질리도록 나를 위축하게 만들던 퀴퀴한 골방 도매상 냄새가 밴 노란 싸구려 얼룩 비옷 점퍼 대신에 백화점에서 어제 갓박스 뜯은 윤이 반짝반짝 나는 매력적인 새빨간 아웃도어 트레킹복 점퍼를 아주 세련되게 입고 있었다. 발에 단단히 신은 질긴 방수 장화에는 깨끗한 바다수면 암석 물이 투명한 이슬처럼 맺혀 있었을 뿐 세상 그 어떤 구역질 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썩어 빠진 누런 기름때나 뒷골목 시궁창 썩은 진흙 찌꺼기 따위의 흔적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생으로 둥글게 새우등처럼 굽었던 엄마의 허리는 이제 콘크리트 철근이라도 수직으로 심은 듯 강건하고 꼿꼿하게 펴져 카리스마를 뿜었다. 그녀는 한 손에 단골 상인들의 상징인 낡은 클립 결제 수첩판을 착착 넘기며 매서운 유통포식자 장사꾼의 레이저 눈빛으로 무언가를 펜으로 빼곡하게 단가 기록하는 중이었다. 사장님, 이거 물건 수요 넘쳐서 나중에 딸리면 빵꾸 안 나게 하루 단위 물량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엄마가 고개를 번쩍 맹수처럼 들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양식장 사장의 간담을 압박했다. 우리라시 수산이 서울 바닥 노량진 메인급이랑 강남 가락시장 쪽 핵인싸 대형 도매상 진입 루트를 여러 군데 꽉 목줄 쥐고 있는 데다가 여기 우리 대표이사로 취임한 강지원 대표가 특유 머리통 굴려서 요번 달에 프랜차이즈 해산물 전문 MZ세대 술집 식당 3군데의 직납 루트까지 다이렉트로 확 뚫어버려서 현장 소비 수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건 수급 타이밍 못 맞춰 대면 이 자리에서 그 비싼 쌍방 독점 공급 계약서 인주 도장 시원하게 안 찍습니다. 확실히 해두쇼. 아따 거 뭔 선한 소릴. 그런 하차는 걱정일랑 육지 쪽으로 꽉 붙들어 매십시오. 나 해녀 손에 커서 바다에 뼈 묻은 제주 사나이여. 사장님이 자신의 넓은 구릿빛 고무옷 가슴팍을 퍽퍽 소리나게 둔탁하게 치며 호연지기를 뽐내듯 껄껄 웃음을 날렸다. 콜, 말씀 참 시원하니 좋습니다. 엄마가 가차없이 팽기록하던 결제 수첩판을 경쾌하게 탕 덮고는 나를 포근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며 넘겼다. 지원 대표. 내 전문 숫자적인 기획식견으로는 오늘 견적서 어떠니? 나는 바다에 미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저 육중한 전복 벽체들을 바라보며 머릿속 계산기 엑셀을 돌리고 고개를 묵직이 끄덕였다. 기존 거점 서울로 올라가는 도매상들 중간다리 유통마진 단계들을 걷어치우고 15%나 단가를 과감하게 낮춰주신 도매 실비용 셈이니 수익 창출 단가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서귀포 중심항만 선박 물류 쪽 이송 루트는 제가 아침에 미리 컨택 연락해서 콜드체인 초급속 냉동 신선 탑차 전용선까지 물류망 다 세팅 독점 끝내놨으니 이동 중 뒤지는 놈들 폐기 물량 손실률 리스크는 거의 퍼펙트하게 퍼센트 제로에 가깝게 방어 통제할 수 있죠. 사인과 결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라 대표님. 엄마는 내 입에서 떨어진 승전보 같은 대답에 기분 째지는 최고의 만족 웃음을 쿨하게 지어 보였다. 그녀는 당당히 가슴팍 등산복 겉주머니 지퍼를 자르륵 열고 서울 로펌서 미리 깔끔하게 인쇄 제본에 코팅해 둔 법인 도매 공급 체결 계약서 빳빳한 원본 2부를 무심코 꺼내 로비 탁자 위 사장님 코앞에 올렸다. 자, 각서라고 그럼 쿨하게 뒷말 없이 종이에 네모 반듯하게 도장부터 딱 인주 7에 찍자고요. 우리는 칼바람 치는 양식장 수조를 벗어나 바다 냄새가 푹 뺀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 가건물 아지트 사무실로 뻘뻘 들어섰다. 억센 사장님은 정이 넘치는 솜씨로 펄펄 끓는 온수 물통을 돌려 부어 피로를 싹 풀어주는 달콤하고 진한 노란색 믹스 종이컵 커피 2잔을 내 귀빈상에 내왔다. 나는 코팅된 낡은 싸구려 손님용 앉은 뱅이 밥상 위를 행주로 닦고는
그 반듯한 20장짜리 법무 계약서를 가지런히 구겨짐 없이 평평하게 쫙 펴고 상단 조항 하나하나 활자부터 하단 꼬부랑 특약 사항 위약금 한 줄 한 줄까지 증권사 펀드 매니저 매의 눈으로 스캔하며 철두철미하게 눈알을 굴려 훑어내렸다. 모든 복잡한 법적 분쟁 독소 조항이 완벽하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방어되어 있음을 두 번 십자 확인한 나는 내 검은색 비즈니스 서류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서 작고 앙증맞지만 무게감이 나가는 천연 원목 나무 인감도장 보관 케이스 박스를 경건하게 꺼냈다. 경첩을 돌려 케이스 뚜껑을 쫙 열자 푹신한 레드 공단 쿠션 위에 검고 육중한 명품뿔 도장 하나가 오만하게 누워 반짝였다. 그 묵직한 바닥 밑면에는 JW 수산무역주식회사 대한민국 법인 등기 대표이사 강지원이라는 웅장하고 날카로운 명조체 활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고 깊숙하게 파여 음각되어 있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 오전 서울 등기 가정법원 제7재판부에서는 내 혼인 파탄의 원흉인 피고 최도훈과 시어머니 배후 일가의 천인공로할 유책 사유 불법 횡령을 100% 완전 인정하며 쌍끌이로 박살내는 최종 이혼 원고 완벽 승소 즉결 판결을 망치로 3번 때려 호명했다. 그 잘난 철면피 시댁 단톡방에 알량한 비방 캡처본이 법망재판장 책상에 투척해준 빼도 박도 못할 사기 횡령 미수 증거 정황 덕분에 나는 그 꼴 보기 싫은 성수동 상가 개판 현장 복구에서 땀 한 방울, 코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내가 전 재산 부었던 억 단위 전세 깡통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 가압류 동결해서 무사 탈출시켜 모조리 통장으로 달달하게 원금 회수해냈다. 거기다 법정이 얹어준 보너스로 남편놈이 제 인생 뼈골 빠지게 회사 이율, 극악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와 할부로 엎드려 바쳐야 하는 무려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억소리 나는 두둑한 정신적 이혼 위자료 피해 보상금까지 덤으로 치킨 뜯듯 맛깔나게 뜯어내서 통장 앞자리를 바꿔치기 했다. 내 5년치 적금 등골을 쪽 빨아먹고 우아한 백조처럼 파리에 안착해 화려하게 비상할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망할 감성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나부랭이 쓰레기의 말로의 행방은 어찌 되었느냐? 구청 과징금 위약금 더블 폭탄에 은행권 10벌건 대출 압류 차압 딱지를 사정없이 맞고 나자빠졌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건물주가 손해배상금 청구한 그 어마어마한 평당 대리석 철거명도 복구 공사비를 최씨 집안이 도저히 감당 융통할 현금길이 막혀버려 결국 내 잘나신 악덕 시어머니가 땅치고 눈물 콧물 쏟으며 대대손손 본인들이 제사 지내며 살던 서울 복판의 30평대 구축 본가 아파트를 제2금융권 사채에 뺨치는 은행의 통째로 영혼 저당 담보로 울면서 잡혔다는 피비린내 나는 동네 아주머니들 파다한 소문. 조리돌림이 뒷골목까지 파다하게 돌고 돌았다. 가오에 살고 폼에 죽던 그 잘난 미슐랭 도비 백수 시동생 최연준 뱀 대가리 놈은 창피함에 낯짝을 들 수 없어 이제 대인 기피 우울증이 직방으로 수직 낙하왔다며 빛도 안 드는 본가 반지하 방구석 커튼 치고 처박혀서 왜 구질구질하게 형수년 도장 돈을 끌어다 써서 파토나게 판을 깼냐며 원망으로 미쳐 날뛰며 자기 친엄마 시어머니의 늙은 머리채를 잡고 방구석에서 야생 짐승 투견처럼 물어뜯고 싸우며 그릇 깨는 소리만 동네 창문을 부수게 울려댄다고 한다. 하지만 그딴 구질구질한 지옥도 삼류막장 인간극장의 시궁창 리얼리티쇼 마지막 관객평가는 이미 성공의 동아줄을 잡은 처절하게 우아해진 나와는 1절 단 1%의 상관도 겹치지 않는 더러운 심의 바닥 하류색의 플랑크톤의 투쟁일 뿐이었다. 내 품으로 전세금을 복리이자 쳐서 고스란히 안고 돌아온 다음 날 내가 서울에서 가장 눈 부릅뜨고 먼저 향한 성지는 차가운 법원 등기소 창구였다. 나는 촌스러운 과거를 벗어버리고 내 젊은 영문 이니셜 이름을 딴 번듯하고 매서운 신흥수산물 다이렉트 프랜차이즈 무역유통법인 JW 수산유벤처를 공식 서류로 설립 등기 출범하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 빛나는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의자 자리에 보란듯 내 이름 강지원을 떡하니 올려 신고했다. 물론 이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자 자본금을 투입해 뒤를 지켜줄 제1 핵심 대주주 보스는 다름 아닌 평생 소금기 짠물바다에 몸을 갈아 바친 지혜의 결정체, 우리 독보적인 멘토 엄마 람이란 여사였다. 우리 무적의 아마존에스 철혈 모녀는 이제부터 치열한 피 터지는 서울의 거대한 수십조 단위 소비 외식 시장 플랫폼을 정조준하여
산지에 이런 퍼덕이는 싱싱한 일차망 해산물들이 눈탱이 밤탱이 치는 중간 악덕 거간꾼 도매 브로커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트렌디한 돈 쓰는 MZ세대 핫플 감성 식당과 식탁 테이블로 로켓바로 꽂히는 무섭고 기민한 메가 직거래 다이렉트 유통망 서플라이 체인을 건설해 대한민국 바닥 지도를 싹 바꿔나갈 것이었다. 꼬드득. 나는 인주통에 고귀한 뿔도장을 푹신하게 꾹 아주 단단하고 깊숙이 눌러 선홍빛을 가득 묻히고는 합의된 종이 서류 맨 마지막 장 법인 대표 계약자 책임 서명란 이름 석자 위에 단 한 치의 파르르 떨림도 미세한 망설임이 뒷주저도 없이 목뼈를 꺾듯 뚝 소리가 무겁게 나도록 도장을 완전히 내리 짓눌러 찍어내렸다. 새하얀 A4 프린트 용지 위로 심장 혈류피처럼 붉고 선명한 태양의 둥근 원형 인장 증표가 티끌 한 점 없이 완벽한 정원 반듯한 자태로 화려하게 마킹 뽐내며 새겨졌다. 그것은 무적의 방패였다. 아주 머나먼 빙하기, 불과 석 달하고도 며칠 전 가을. 구청 부동산 사무소 책상 위에서 떨며 찍었던 이 비슷하고 역겨운 붉은 인주 자국 하나는 이 잘나고 뛰어난 내 능력을 지옥 진흙 속으로 처박아 나를 끔찍하고 구역질 가식덩어리 시궁창 냄새나는 최씨 집안이라는 밑 빠진 공허 독에 숨통 막히게 질식 결박하는 올감이 핏빛 노예 족쇄였다. 하지만 태양이 눈부신 완전한 부활의 오늘, 방금 찍어내린 이 압도적으로 통쾌하고 소름 끼치도록 선명한 붉은 원형의 절대 권력하기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믿어주고 강인한 내 영혼의 무적 동업자인 구원자 우리 50대 억척 엄마와 능력 말렙딸인 내가 두 손 맞잡고 맨 땅에서 피땀으로 함께 웅장하게 세워 등극 올릴 신대륙 무역, 새로운 비즈니스 상업 제국의 거침없이 눈부신 역사적인 첫 번째 옥쇠 발판 초석으로 눈부시게 마법 탈박 꿈을 해버린 것이었다. 상호 이익 대박 윈윈, 아주 잘 치고 올라가 롱런 협력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회장님 우리 쭉 갑시다. 나는 인감도장을 다부지게 휴지로 닦아 붉은 케이스에 딸깍 닫아 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고는 그 거친 파도를 넘은 다부진 뱃사람 출신 아우라의 양식장 몸짱 사장님을 향해 100만 불짜리 자본과 미소를 쏘며 대장부의 오른손 악수를 당차게 쑥 내밀었다. 찌뿌둥한 커피 가건물 사무실 미팅룸을 박차고 육중한 문을 밀고 나서니 변덕스러운 칼바람의 제주도 먹구름 하늘막을 엑스칼리버 검처럼 거칠게 찍고 쏟아져 내린 눈부신 직사광선 태양빛 기둥이 끝없이 지평선 수평선 끝을 물들이고 일렁이는 푸른 깊은 바다 수면 위로 산산조각 황금빛 윤슬 마법 가루처럼 눈을 멀게 할 듯 찬란하게 부서져 쏟아지고 있었다. 꽉 답답했던 가슴뼈 속까지 민트처럼 시원하게 정화하는 소금기 바닷바람 해풍을 폐부 깊숙이 허파 찢어지게 들이마신 우리 여장부 대주주 엄마는 수십 년 칼질에 억척스럽게 울퉁불퉁 굳은 살이 흉터처럼 박인 자신의 투박하고 신성한 두 손바닥으로 몸에 걸친 새빨간 백화점 신상 고급 등산복 고어텍스 방수 자락 앞섭을 탈탈 툭툭 털어내더니 갑자기 실성한 여고생 소녀 시절의 개구진 얼굴 톤으로 푸핫. 으하하하하. 하고 10년 묵은 서러움과 환희를 폭발시키며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소리내어 파도 소리에 묻혀도 들릴 데시벨로 웃음을 미친 듯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보석같이 불쌍했던 딸 지원아.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수평선 먹물저 넘어 섬들을 아련하게 응시하며 눈가에 고인 짠물 시큰한 물결 빙긋 달관거렸다. 진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예전에 우리 가난뱅이 노량진 시절엔 내 말이야. 요 냄새 쩔어 늘어난 작업복 점퍼 비닐 입고 바다표범 무식한 투박 고무장화 땅끝까지 질질 무겁게 끌면서 시큼털털 젓갈 냄새 풍기면서 이 대한민국 번쩍이는 금싸라기 강남 성수동 눈치 주는 빌딩 숲 사무실 복도나 대리석 양탄자 깔린 샹들리에 고급 부잣집 파인다이닝 식당 홀 입구에 눈 딱 감고 들어설 때면 나도 속으로 얼마나 벌벌 간덩이가 쪼그라들고 모르게 겁을 잔뜩 지레 먹고는 죄인 취급의 땅강아지처럼 눈 내리깔고 허리 굽히고 죄송합니다 땅만 쳐다보고 걸었는지 넌 아마 천년만년 죽어도 꿈에도 짐작 못할 거야. 하도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쏙 좁아터진 강남 쓰레기 시가 연놈 사람들이 못 배운 2년 몸체에서 풍겨대는 고기 핀내 생선 비린내 후각으로 역겹게 맞고 향수병 코 맞고 전염병 환자 보듯 더럽게 재수없게 손가락질하며 모욕할까봐. 게다가 행여나 잘나게 대졸 사모님 며느리 타이틀 달고 시집 보낸 내 소중하고
금지옥엽 번듯한 우리 잘 키운 보물딸 지원이 신혼 인생 앞길 행보에 관한 코딱지 냄새. 흙수저 지독한 냄새 잿물 묻혀서 시가에서 쪽팔리게 만들어서 쫓겨나게 할까봐 10년 감수하고 항상 사형수 죄인 참수형처럼 고개 숙이고 주눅이 들어 바들바들 숨죽였단다. 나는 구둣발 힐소리 같던 요란한 발걸음을 우뚝 정지 멈추고 태풍 같던 찬 겨울 칼바람에 피부가 메말라 발리지도 않은 채 잔잔하고 고고한 보살의 평온 미소를 가득 자애롭게 머금은 늙은 우리 엄마 눈가에 깊디 깊은 인생 나이테 서린 가뭄 흉터주름을 가만히 성녀 바라보듯 눈물 고여 영광스럽게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우리 상처 다 나았네. 근데 참 희한하고 요상한 도깨비 조화 말이다. 덧마는 무거운 턱을 숙여 제법 물이 껴서 미끄덩거리는 낙상 위험 양식장 거대 콘크리트 수조 턱바닥을 600톤짜리 든든한 바윗돌 산성처럼 단단하게 미끄럼 방지 홈파인 지지력으로 탁 지탱하고 우뚝 대장군처럼 선. 자신 발밑에 그 완전 무장 멋들어진 자수성과 세롱 방수 검정 장화 발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도대체 콧구멍 지진이 났나 하늘 노망이 왜 이러니 정말. 내 가죽 피부 몸뚱이에 이끼처럼 깊숙이 100년 묵어밴 이 지독한 노릿하고 짭조름하고 징글징글 징그러운 개흙 바닷물 촌년 냄새가 말이야. 샤넬 텐텐이니 백화점 허구한 날 향수 떡칠 사치 수십 번 치장 뿌려대며 고고한 년 차을 코스프레 악취 풍기던 그 쓰레기 같은 재수옴 붙은 성수동 파인다이닝 개시어머니 사모님 썩은 몸뚱이에서 풍겨대던 시체 악취보다도 어째 내 코에는 시상의 마상에 천배 만배 억만배는 더 인간적이고 향기롭고 기품있게 최고급 다이아몬드 아로마 향으로 미치게 고급스럽게 느껴진다. 기적 같은 일이네 참말로 세상. 나 역시 당당히 턱 밑으로 시선을 뚝 떨어뜨려 내 엄마와 똑같은 쌍둥이 전투력 브랜드 디자인의 이 튼튼 무적 두꺼운 고무차를 방패 여전사 갑옷형 장화가 씩씩하게 양발 단단히 심겨있는 매 발끝 돌격대의 발톱을 내려다보며 그 생명력을 훑었다. 자유의지로 쟁취한 이 두 신발 깔창 타이어는 더 이상 좁아터진 뒷문 골목 식당 구질구질하게 내쫓기며 악독한 시어머니의 천박 반짝 치장용 대리석 바닥재 타일을 굽실굽실 발뒤꿈치 들고 밟으며 거지 눈치 볼 머리 조아리고 기죽을 구차한 패배자의 일이 일절 없었다. 병균 보듯 사정없이 소독 분무기 미친 강박증년처럼 악에 받쳐 치익치익 허공에 흩뿌려대던 염속의 표백 소독약 살포 세례를 비참하게 피해 울면서 더럽게 도망 다닐 과거의 노예 사슬일도 먼 나라 남의 일 백과사전이 되었다. 이 두려운 거친 발은 거칠고 원초적인 펄떡이는 바다 생명과 날 것 그대로인 날카로운 파도 짠소금 짠내가 무한으로 요동진동하는 자유영지 이 거친 생명의 콘크리트와 거친 파도 흙바닥 영토 위에 세상 누구의 압박도 빚도 없는 오롯이 MZ 우리 위대한 신흥 모녀의 가장 독보적이고 당당한 천상 자유비상 의지로 무적 방패 단단하게 뚫고 못 박듯 콘크리트 철근 뿌리를 1000m 수심 깊이 강렬히 파고 내리고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 나는 벅찬 승리감에 내 전투기 날개 같은 오른손 바닥을 이마 높이 가볍게 들어 코앞 조준경에 살포시 비춰보았다. 피아노라도 칠듯 얇고 가녀린 내 엄지손가락 첫째 마디 연약한 지문 끝 지복에는 방금 전 1억짜리 도매 체결 계약서 위에 회심의 무자비한 일격 스매싱으로 거침없이 체중을 실어 도장을 우당탕 쾅쾅 내리찍다 삐져나와 손톱 사이 지문 골짜기에 희미하게 선홍색 핏빛으로 굳어묻은 적의 피를 닦아낸 훈장 같은 강렬한 선혈색 붉은 인주 자국 얼룩이 그 어떤 1등 공신장군의 금속 훈장 배지보다 무궁화 적십자 표창보다도 자랑스럽게 피부 착색으로 문신처럼 강렬히 새겨져 남아있었다. 나는 강박증 환자처럼 당장 사무실로 달려가 비누 거품을 풀어 그 자랑스러운 피 묻은 생존의 얼룩 인주 자국을 뽀득뽀득 씻어 지워버리려고 눈치 보며 호들갑 궁상을 떨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씹어 삼킬 듯 달려오는 파동 눈부신 이 겨울 제주도 은빛 출렁거리는 앞바다의 태풍 같은 억센 생존 해풍 돌풍을 양팔 벌려온 구멍 숨통으로 관통해 기쁘게 정면 맞이하며 내 핏빛 훈장 용 문신이 박힌 소나기를 방할력 최고급 복은 빵빵 따뜻한 아웃도어 고어텍스 등산복 캥거루 앞주머니에 여유롭게 푹포탄 쏘듯 찔러 넣고는 하늘 지붕을 향해 대자로 일어서며 척추뼈 기지개를 오두둑 시원하게 켜듯 어깨를 독수리 폼으로 짝 480도 펴 제꼈다. 어따 빙고. 100% 완전 대공감 진리야.
엄마 나는 파도치는 머리칼을 뒤로 쓸어 넘기며 눈물 맺혀 나를 환히 쳐다보는 우리 멋쟁이 승리자 엄마 눈동자를 깊게 마주보고 눈웃음을 관통하며 5년 10년 가슴 뼛속 연골기공을 꽉 틀어막고 괴롭히던 그 답답한 공황장애 썩은 속 꽉 찬 화병체증 덩어리가 단 한 방의 대포알로 완벽하게 공중분해 뻥 우주 궤도로 뚫려버린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자유 통쾌한 통쾌 악마의 환한 부처님 호선을 활짝 입꼬리 옆선 귀걸이에 당겨 그려내 소리쳤다. 이야 진짜 사람 환장하게 내 인생 코 호강하게 코피 터뜨리는 이 짠물 흙냄새 진짜 도파민 장렬로 진짜 존엑스 사람 미치게 마약처럼 죽여주게 좋네. 자라나는 잡초처럼 질긴 여러분, 오늘 피 말리고 살 떨리도록 속이 에어컨 15도 뻥 뚫리는 무자비한 통쾌 마라맛 역전 응징 이야기는 바로 시원 통쾌 여기까지입니다. 기생충 퇴치 1등 공신 강지원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소름 돋게 철저하고 치밀한 금융치료 계산 절단 결단력은 스크린 유튜브 너머로 구경하는 대한민국 호구 잡힌 우리 모두에게 아주 뼈 때리고 살을 파고드는 분명하고 확고한 생존 지침 철학 교훈을 명징하게 안겨줍니다. 백날 베풀어져 봐야 그 소중한 호의가 대기업 상속세 무상 권리금 특권인 줄 착각하는 머리 나쁜 배은망덕한 우동사리 시댁 모기 기생충 놈들을 상대 실전할 때는 어줍지 않은 동정심 눈물집 찔끔 호소나 방구석 문 닫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핏대 세우고 악다구니 입씨름 따위의 감정적 막장 낭비로는 절대 이 기울어진 진흙탕 상황을 본질적으로 원상복구 뒤집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고 우아한 원샷 원킬 복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 영혼 가장 똑똑한 멘탈 지키기 손절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바로 호흡기 인공호흡기처럼 그 버러지들에게 무상자비처럼 보급 베풀었던 찬란한 내 피같은 물리적 금융자산 돈줄 권력과 시스템 오너 아이디의 모든 무소불위 특권을 단 1mm 1초의 값싼 떨리는 인의 장막 망설임 없이 서늘하고 내비게이션 꺾듯 냉정하게 내 두 손으로 이내 인감도장 내 지문 손가락으로 전원 코드 직접 하교해 싹둑 플러그 끊어버리고 자금줄 지옥으로 원점 강등 탈락 회수해버리는 냉철한 자본주의 계산법 액션 실행뿐입니다. 한 여자의 한 시대 청춘 인간의 진짜 굽히지 않은 당당한 하이힐 밑창체면 결코 굴복당하지 않을 무릎 바닥치는 진정한 척추의 독립 생존 뼈대 미천 기둥은요. 결코 남의 그늘, 저 재수 없는 가스라이팅 남편이나 빌빌거리는 시댁놈들이 던져주는 알량한 허울뿐인 싸구려 비닐 포장가오. 그따위 빈 깡통 체면과 명품 껍데기 포장에서 하늘비로 기적 떨어져 적선 나오는 게 수백 번 맹세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땀 흘려 독립 증명한 내 이름 뚝심 세 글자로 꽉 등기된 명확한 실물 자본 부동 자산 통장 잔고 자릿수와 누구의 동정이나 지시 도움 없이도 거친 내 손으로 콘크리트 무너뜨리고 밥줄을 스스로 길게 척해 생존할 수 있는 잔인무도한 실전 필살 생존력 깡다구 굳건한 전투 능력치, 그 심장 코어 엔진에서만 용소 숨쳐 활활 우러나오는 만고불변의 사이다 법칙이지요. 고구마 1000개 처먹다 사이다 탱크롤이 마신 여러분 청취자. 만약 빙의 만렙 여러분이 주인공 강지원 본체 사령관이었다면요. 그치가 떨리고 가증스럽게 이빨 터는 성수동 시댁놈들을 등 뒤로 향해 기습폭격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핵융합 미사일 폭탄 투자금 영혼 전액 회수 즉시 폐업 버튼이라는 빨간 스위치를 광클 포격 눌렀을 그 절체절명 숨막히는 카운트다운 철수 마지막 액션 순간. 진짜 숨이 넘어가게 10년 묵은 가슴 털 변비 체증이 싹 눈물나게 폭포로 쓸려 내려가는 악마적 승리 카타르시스 도파민을 통쾌 찬란하게 무당 춤추듯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일방통행 잔인하게 몰아붙인 건 아닐까 하는 그깟 일말의 인간적 미련이나 알량한 착한 아이 증후군 좁쌀 망설임이 가슴에 먼지처럼 남기는 남았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이 시멘트 정글거지 소굴에서 저 놈들을 어떻게 포떠내서 능지처참 회를 쳐서 복수극 요약 하이라이트를 찍으셨을지. 사연의 빙에 100% 몰입해버린 여러분만의 매운 청양고추맛 고추장 마라 폭탄 후기를 지금 당장 아래 엄지손가락 불나게 스크롤 내려 댓글 키보드 파도에 시원 통쾌 속 시원히 글로 남겨 마음껏 털고 대나무 숲 공유 불태워주세요. 세상이 뒤집히는 진실의 구독 버튼 딸깍 클릭 한 방과 속 시원한 사이다 좋아요 엄지척. 종소리 알림 설정 구독료 동전은 배꼽 인사로 절대 놓치고 있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 시간에도 이어폰 뚫고 스피커 귀에 송곳처럼 쏙쏙 피 터지게 사이다 박히는 속 편한 만병통치약 소화제 뺨치는 더 엄청나고 극강대리 만족 슈퍼빌런 막장 역전 통쾌썰로 에너지 만땅 충전해서 스피드 돌아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